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문제, 스피드 문답암기 백제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능사 문제가 일부 개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제가 시험 본 바로는 여전히 예전 기출문제만 제대로 암기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설명은 배제하고 예전 기출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빈출 문제 100개만 모아서 문답 형식으로 빠르게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회전 계좌형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회전 계좌형은 비싸다. 회전 계좌 싸지 않다. 세세세와는 병렬 불가능. 세세세와는 병렬 불가능합니다. 델타 Y 결선은 병렬이 불가능합니다. 세모 Y 결선. 세세세와는 병렬 불가능하다. 주상변압기 일반 냉각 방식은 유입 자랭식입니다. 주상변압기 일반 냉각 유입 자랭 유입 자랭식. 주상변압기 일반 냉각 방식 유입 자랭식. 지락사고 지락검출 제스티. 지락사고 지락검출 제스티. ZCT. 지락사고 지락검출엔 제스티입니다. 원선도 작성엔 슬립 측정 필요 없다. 원선도 작성엔 슬립 측정 필요 없다. 원선도 작성엔 슬립 측정 필요 없습니다. 금속덕 특급 부분은 절대 열어놓지 마. 금속덕 특급 부분 절대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금속덕 특급 부분 절대 열어놓지 않는다. 보기에 금속덕 특급 부분 열어놓는다 하면 틀렸습니다. 복권 발전기 접촉 연결점 나온다. 균합선 찾으셔야 됩니다. 복권 발전기 접촉점 연결은 균합선이다. 배선용 차단기는 B 버튼입니다. 배선용 차단기 네모 B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캐비넷에 구멍 낼 때 너가웃 펀치 캐비넷 구멍 빵빵 냅니다. 너가웃 펀치 캐비넷 구멍 내기. 저항제동은 정기적 제동 아니다. 저항제동 정기적 제동 아니다. 정기적 제동 아닌 것은 저항제동. 아크 용접은 차동 복권 발전기입니다. 아크 용접은 차동 복권 발전기. 아크 차동 용접 차동 복권 발전기. 아크 용접은 차동 복권 발전기로 자주 나옵니다. 학교 은행 간선 수용률은 70%. 학교 은행 간선 수용률은 70% 찾으셔야 됩니다. 70%. 일반 단신 비닐 레귤러죠. NR입니다. 일반 단신 비닐은 NR. 일반 유연성 단신 비닐 NF입니다. NF. 일반 단신 비닐은 NR. 일반 유연성 단신 비닐은 NF다. 52는 유입 차단기. 52는 유입 차단기입니다. 52는 유입 차단기. 대전류 고전압을 제어하는 자기 소호형 소자는 IGBT입니다. IGBT는 대전류 고전압 제어하는 자기 소호형 소자다. IGBT. 6국 36슬롯 매상당 슬롯수는 2입니다. 2. 6국 36슬롯이다. 매상당 슬롯수 구하라. 2개 찍으십시오. 36슬롯 매상당 슬롯수 2개다. 정압퍼 1000- 정출 절연 저항입니다. 정압 나누기 분수로 돼 있겠죠? 분모의 1000- 정격 출력이다. 절연 저항 찾는 공식입니다. 분자의 정격 전압 분모의 1000- 정출 절연 저항 공식입니다. 전압 일정 유지하는 제너 다이오드. 전압 일정 유지다.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누가 전압 일정 유지했어? 쟤하고 너. 제너 다이오드. 피레기 약자는 LA입니다. LA에 가면 피레기 많이 있습니다. 피레기는 LA다. LA 가서 낙뢰 피하자. 피레기는 LA. 교통신호등 150V 초과 시에 자동절로 차단시설 설치합니다. 교통신호등이 150V 초과 시에 자동절로 차단시설 설치한다. 금속덕트 조영제 지지점 거리는 3m. 금속덕트 3m. 케이블 공사 조영제 지지점 거리는 2m. 케이블은 2m. 금속덕트 3m. 케이블은 2m. 금속 3. 케이블 2. 금속 3. 케이블 2. XLPE EPR 허용 온도는 90도. XLPE EPR 허용 온도 90입니다. 접지극 매설 깊이 0.75m. 접지극 매설 깊이 0.75m. 중성점 접지 66kV. 절연 내력 시험 전압 구하라. 75kV 구하십시오. 중성점 66kV. 절연 내력 시험 전압 75kV. 완전 확산면 나온다. 휘도 찾으십시오. 완전 확산면 나온다. 휘도. 완전 확산. 휘 불어서 완전 확산시켰다. 완전 확산면 휘도 찾으십시오. 동기기 고정소는 철손입니다. 동기기에서 고정소는 철손이다. 칸델라는 광도 이름입니다. 칸델라는 무서운 강도 아니고 광도 이름이 칸델라입니다. 칸델라는 광도. 배전반은 배선기구 아니다. 배전반은 배선기구 아니다. 흥행장은 400V 미만. 공연장 가라오케 흥행장은 400V 미만입니다. 하중 지지물 기초의 안전율은 2. 하중 지지물 기초 안전율은 2. 자극에 다니는 1웨버. 자극에 다니는 1웨버. 자극 웨버 자극. 자력선의 총수는 앰퍼뮤. 자력선의 총수는 뮤분의 m이다. 뮤분의 m. 누전 차단기 설치 목적은 지락. 누전 차단기 설치 목적은 지락입니다. 누전 차단기 설치했어요. 지락하네. 합성수지 관상호간 접속은 커플링. 합성수지 관상호간 접속은 커플링입니다. 수지와 합성됐다. 커플됐다. 동기발전기 병렬 연결로 기전력이 다르다. 그러면은 권성 가열되고 무효 순환류 생기고 고압즉 감자 생깁니다. 하지만 동기화 전력 생기지 않습니다. 동기발전기 병렬 연결로 기전력이 다르다. 동기화 전력은 생기지 않는다. 안티모니, 비스무트는 펠티의 효과. 안티모니, 비스무트는 펠티의 효과입니다. 무브와 단락 시험에서 절연 내력 구할 수 없습니다. 무브와 단락 시험에서 철선 동선 전압 변동률 구할 수 있지만 절연 내력 구할 수 없다. 무브와 단락 시험에 절연 내력 없다. 전압 변동률 엡실론은 무전 퍼전입니다. Vn분의 V0-Vn이다. 전압 변동률은 역삼각형 무전 퍼전이다. Vn분의 V0-Vn입니다. 후광 전성강 규격에 50mm 없다. 후광 전성강 규격에는 50mm 없습니다. 최대 220V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500V입니다. 최대 220V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500V다. OW는 OW 5개 비닐입니다. 5개 비닐. OW는 5개 비닐이다. 발전용 원동기 60Hz다. 블라블라 최고 속도는 3600rpm입니다. 발전용 원동기가 60Hz로 블라블라 최고 속도 물어보면 3600 찾으십시오. 권수비 60, 2차 측 저항 0.1이다. 1차 측 환산 저항은 360ohm 찾으시면 됩니다. 권수비 60, 2차 측 저항 0.1, 1차 측 환산 저항은 360ohm. 단락비 큰 동기발전기는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단락비 큰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크다 하면 틀리고 작습니다. 단락비 큰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작다. 변압기 철심에서 실제 철 단면적분의 철심 유효 면적의 비를 점정률이라고 한다. 변압기 철심에서 실제 철 단면적분의 철심 유효 면적의 비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 비율 점정률이라고 한다. 계자곤선 전기자와 접속하지 않는 직류기는 타여작입니다. 타여작이는 계자곤선 전기자와 접속하지 않는 직류기입니다. 뭐 찾아야 되나? 타여작이 찾으십시오. 계자곤선 전기자와 접속하지 않는 타여작이.
고장시 불평형 차전류 이상 비율이다. 비율 차동 계정기 찾으십시오. 고장시 불평형 차전류 이상 비율이다. 비율 차동 계정기 찾으십시오. 자속 끊었다. 자속 끊었다. 기자력의 방향 법칙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끊으면 오른손. 끊으면 오른손. 자속 끊었을 때 기자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끊으면 오른손. PN 접합 다이오드의 대표적 작용은 정류작용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의 대표적 작용은 정류작용이다. B사인파 교류회로 소비전력 묻는다. 3입니다. 전압의 3고조파와 전류의 3고조파 성분 사이에서 소비전력이 발생한다. 자, 2고조파 아니고 1고조파 아닙니다. 전압 3고조파, 전류 3고조파 성분 사이에서 소비전력 발생하는 게 B사인파 교류회로의 소비전력 물었을 때 답입니다. B사인파 교류회로 소비전력 33이다. 33. 충전된 대전체를 대지에 연결한다. 대전체 방전됩니다. 빵전된다. 충전된 대전체 대지 연결하면 빵전된다. 동기조상기 계좌를 부족 여자로 운전하면 리액터로 작용합니다. 동기조상 중에 부족 여자가 있다. 리액터로 작용합니다. 동기조상 부족 여자 리액터입니다. 반응한다. 여자에 반응한다. 리액터. 말도 안 되지만 잘 외워집니다. 2분의 파이 라디안 뒤졌다. 뒤졌네.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은 뒤진 깜깜입니다. 뒤진 깜깜. 2분의 파이 라디안 뒤졌다. 그러면 감자작용하여 기전력 감소한다. 뒤진 깜깜. 2분의 파이 뒤졌다. 감자작용하고 기전력 감소한다. Z는 6 더하기 J8옴에서 서세턴스는 0.08입니다. 서세턴스 0.08. Z는 6 더하기 J8옴에서 서세턴스는 0.08이다. 자속 변화를 방해하려는 블라블라 법칙은 렌츠의 법칙입니다. 자속 변화를 방해하려는 쪽으로 블라블라 렌츠의 법칙이다.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 바꾸기는 3개 중 2개, 3개 중 2개를 바꾸면 됩니다. 1차 권선 단자 3개 중에 2개를 서로 바꾼다. 회전 방향 바뀝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3개 중 2개, 3개 중 2개 바꾼다. 1차 권선 3개 단자 중 2개 단자 서로 바꾼다. 블라블라 끝부분 피복보다 저렴 부싱 찾으십시오. 끝부분 피복보는 저렴 부싱. 기동시다. 슬립이 가장 큽니다. 슬립이 가장 큰 건 기동시 꽝꽝 기동시에 슬립이 가장 큽니다. 동반단락 전류 제한한다.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동반단락 전류 제한하는 누설 리액턴스. 난조 방지하려면 제동권선을 자극면에 설치하면 되죠. 초빈출입니다. 난조 방지하려면 제동권선을 자극면에 설치한다. 슬립의 범위는 0에서 1 사입니다. 슬립의 범위 찾아라. 0에서 1 사이 찾으십시오. 토크와 전압은 비례합니다. 토크와 전압은 비례한다. 토압 비례, 토크 전압 비례한다. 가동복권 전동기는 역회전 염려 없습니다. 역회전 염려 있다면 틀립니다. 가동복권 당첨되면 찾으러 가서 복권 가동해야지 역회전하면 안 됩니다. 역회전 없다. 역회전 염려 없다. 가동복권 전동기. 직류발전기에서 전압정류하는 것은 보극입니다. 보극. 직류발전기 전압정류 보극이다. 부월츠 개전기의 목적은 변압기 보호입니다. 부월츠 개전기 설치 목적은 변압기 보호다. 무부하시 1차 권선에는 여자 전류 흐릅니다. 무부하시 1차 권선엔 여자 전류 흐른다. 삼상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초빈출입니다. 주파크, 위상 같을 것, 주파크와 위상이 같을 것, 주파수, 파형, 크기, 위상 다 같을 것입니다. 콘서베이터의 역할은 열화 방지입니다. 콘서베이터 역할은 열화 방지다. 브러쉬와 접촉해서 교류를 정류해서 직류로 만드는 건 정류자죠. 교직 정류자다. 교직 정류자. 브러쉬와 접촉해서 교류를 정류해서 직류로 만드는 건 정류자입니다. 정류자. 교직 정류자. 60Hz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아니고 삼상 반파 정류회로의 맥동 주파수는 180Hz입니다. 60Hz 삼상 반파 정류회로 맥동 주파수 찾아라. 180Hz 찾으십시오. 부식성 가스 장소엔 DV 전선 제외합니다. 부식성 가스 장소엔 DV 전선 안 된다. 난조방지 위에서 자극면에 제동건선 또 나왔네요. 난조방지다. 제동건선. 난조방지 제동건선 연결시킵시오. 자극면에 제동건선이다. 난조방지 위에서 자극면에 제동건선 설치한다. 발전기의 자속과 주파수는 반비례합니다. 자속 주파수 반비례다. 자속 주파수 반비례.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턴이죠.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턴 AT다. 기자력의 단위 AT.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것은 절연저항입니다.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것은 절연저항이다. 미투자율이 1에서 10인 물질로 바꿨다. 철심 자속 밀도는 10배 커진다. 찾으십시오. 미투자율이 1에서 블라블라 10인 물질로 바꿨다. 철심 자속 밀도 10배 커진다. 찾으십시오.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하죠. 같은 전기력선이다. 서로 반발하지 끌어당긴다 아닙니다.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한다. 농형유도 전동기 속도 조정 곤란하다. 농형유도 전동기는 속도 조정 곤란합니다. 자여자, 화학용, 전자충전용에 적합한 찍류 분권 발광기입니다. 자여자, 화학용, 전자충전용에는 직류 분권 발전기가 적합하다. 후광전선관의 규격은 안지름으로 재고 짝수로 표시합니다. 후안짝이다. 후안짝. 후광전선관은 안지름 짝수다. 후안짝. 반대로 얇은 박강전선관은 바깥지름 홀수로 나타냅니다. 박바홀이다. 박강전선관 바깥지름 홀수 박바홀. 후안짝 박바홀입니다. 후안짝 박바홀. 보호계정기 시험은 극성 확인 안 합니다. 보호계정기 시험 중에 극성 확인한다 틀렸습니다. 보호계정기 시험에는 극성 확인은 안 한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2차 저항이 2배다. 슬립도 2배 됩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2차 저항 2배다. 슬립 2배다. 2차 저항 2배, 슬립 2배. 역상영상 임피던스 작게 하는 건 안정도 증진법 아니다. 안정도 증진법에 역상영상 임피던스 작게 하는 거 없습니다. 역상영상 임피던스 작게 하는 건 안정도 증진하는 게 아니에요. 계좌권선 단락 이유는 고전압 유도입니다. 계좌권선을 단락시키는 이유는 고전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트위스트 접속은 6제곱밀리미터 이하의 전선 접속에만 가능합니다. 트위스트 접속은 6제곱밀리미터 이하 전선 접속에만 가능하다. 초빈출. 콘크리트의 매설하는 전선관 두께는 1.2mm 이상이다. 1mm 아닙니다. 콘크리트 1.2mm. 강판 제한 두께도 1.2mm 이상으로 합니다. 강판 제한 두께, 콘크리트 매설하는 전선관 두께 1.2mm 이상으로 한다. 스위치 박스 앤 컴비네이션 커플링. 스위치 박스 앤 컴비네이션 커플링입니다. 저장 측정은 켈빈 더블. 저장 특정은 켈빈 더블입니다. 코드 상호간에 또는 캡 타이어 케이블 접속엔 코드 접속기 사용합니다. 코드 상호간이니까 코드 접속기 사용하고 캡 타이어 케이블에도 코드 접속기 사용한다. 몰드 공사 베이스 조용제는 40에서 50cm마다 나사못을 박습니다. 40에서 50cm마다 나사못 박지 1m마다 박는다. 틀렸습니다. 몰드 공사 베이스 조용제 40에서 50cm마다 나사못 박는다. 슬립이 0이다. 이건
회전 속도와 동기 속도가 같은 겁니다. 슬립이 0이다 의미하는 것은 회전 속도랑 동기 속도랑 같다. 특고압 컷아웃 스위치는 300kVA입니다. 특고압 컷아웃 스위치 300kVA. 쥐꼬리 접속 후엔 와이어 커넥터 씁니다. 쥐꼬리 접속 후엔 와이어 커넥터 쓴다. 접지 저항으로 열화 정도는 파악 못합니다. 접지 저항 측정으로 열화 정도 파악 못합니다. 접지 저항 측정으로 파악 못하는 것 열화 정도 파악 못한다. 지선은 지지물 아닙니다. 지선은 지지물 아닙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는 안정도 높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는 안정도가 높습니다. 고카중 안전율은 2. 고카중 안전율 2다. 고카중 안전율은 2.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는 차동 계정기로 합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다. 차동 계정기 찾으십시오. 발열됐다 발열량 구하는 건 줄의 법칙이죠. 발열됐다 발열량을 구하자 줄의 법칙입니다. 무부하 전압이 전부하 전압과 같다. 평복권 발전기입니다. 평복권 발전기는 같다. 무부하 전압이 전부하 전압과 같다. 평복권 발전기 같다 평평하다. 평복권 발전기 급전선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한다. 급전선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한다. 과복권기입니다. 과복권기. 아이고 너무 과하다. 급하고 과하다. 보상해주자. 과복권기입니다. 급전화 전압 강화 보상용 과복권기. 박스에 금속관 고정한다. 로크너트. 일본식 발음이죠. 락너트. 박스에 금속관 고정, 로크너트. 전기자 반작용 없애는 법, 보급, 보상권선 설치입니다. 보급, 보상권선 설치는 전기자 반작용 없애입니다. 전기자 반작용 없애자, 보급, 보상권선 설치. 배율기 저항과라 n-1 해서 구합니다. 배율기 저항과라 n-1입니다. 막 곱하지 말고 n-1배 해서 구하십시오. 변류기 2차 개방하면 2차 권선에 고압이 유도됩니다. 변류기 2차 개방하면 2차 권선에 고압 유도된다. 애자에는 광택성 없습니다. 애자에는 광택성 없다. 자, 이상입니다. 기출문제를 전혀 보지 않고 이렇게 속성으로 암기하시려면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다면 자, 시험 임박해서는 이렇게 문답 형식이 점수를 받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능사 시험은 실기가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답 암기 방식이 어이없다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합격 후에 며칠 지나고 나면 이론적인 내용은 그다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단기 합격이 목적이라면 본 영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이번에는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시험은 전기 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과목에서 각 20문제씩 총 60문제가 출제되고 이 중 20문제 정도가 전기 이론의 공식들을 암기하여 푸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산기를 눌러가면서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는 10문제 내외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공식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만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스피드 암기 노트를 여러 번 반복하신다면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을 받는데 무리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스피드 암기 노트는 관연도 기출문제 1000문제 이상을 분석하여 출제가 예상되는 핵심 내용만 모았습니다. 운전 중이나 산책 중에 시간이 나실 때마다 틈틈이 반복하신다면 시험장에서 저절로 머릿속에 답이 떠오르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전기 공급 시에 감전 및 기계류 손상 방지를 위해서 하는 시설에는 보호용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누전 차단기 모두 감전 및 기계류 손상 방지 시설입니다. 보호용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누전 차단기 모두 이름만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호용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누전 차단기 축전지는 아니다.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 대지전압은 300V 이하입니다. 자, 백열전등, 방전등의 옥내 전로 대지전압은 300V 이하다. 대지전압 300V 이하. 저압 옥내 간선 분기점에 전선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일 때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나? 3m입니다. 뭐가? 저압 옥내 간선의 분기점에서 전선 길이가 3m 이하일 때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는 3m 이하일 때 설치한다. 금속 관공사 시에 접지에 사용하는 부품으로는 접지 클램프가 사용됩니다. 접지니까 접지 클램프다. 금속 관공사 시 접지에 사용하는 것은 접지 클램프다. 보호선과 전압선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폐선입니다. 보호선과 전압선의 기능을 겸비한 전선은 폐선이다. 보호선의 보, 전압선의 압, 보압펠, 보압펠입니다. 보호선과 중성선은 펜이고요. 보중펜. 보호선과 중간선은 팸입니다. 팸. 자, 중간이니까 미들이죠. M이 들어가고 중성은 뉴트럴이니까 N이 들어간다. 그리고 보압펠이다. 보호선과 전압선의 기능을 겸비한 전선은 펠, 보압펠.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가연성 위험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공사 방법은 애자사용 공사입니다. 자, 애자사용 공사는 성냥, 석유류 등 가연성 위험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애자사용 공사. 가연성 위험물질이 있을 때 사용 불가하다. 전선을 접속하는 원칙 중에 전선 강도의 20% 이상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면 맞는 지문입니다. 전선 강도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가 맞고 30% 틀렸습니다. 전선 접속 원칙 중에 전선 강도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합성 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를 접속할 때 삽입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입니다. 접착제를 미사용했을 때 그렇다. 접착제를 미사용한 상태로 합성 수지관 상호, 관과 박스 접속 시에 삽입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1.2배다. 1.2배. 접착제 미사용 시 단락비가 큰 동기기는 안정도가 높습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는 안정도 높다. 낮다 하면 틀려요. 단락비가 큰 동기기는 안정도 높다. 그리고 무겁고 비쌉니다. 전압 변동률과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효율은 나쁘다. 뭐가? 단락비가 큰 동기기. 변압기 철심에 성층 철심을 사용하는 이유는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층 철심, 와류손 감소, 성층 철심, 와류손 감소 연결시키고요. 변압기 철심에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 감소입니다. 규소 강판은 히스테리시스 손 감소고 성층 철심 사용 이유는 와류손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층 와류, 규소 히스테리입니다. 규소 히스테리. 성층 와류. 동기 전동기의 특징은 일정한 속도로 운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역률 조정이 쉽고 난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극이 넓어서 기계적으로 경고하며 토크는 작다. 속도 제어가 어렵다. 동기 전동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동기 전동기는
일정한 속도로 운전 가능하며 역률 조정이 쉽다. 그래서 어렵다 나오면 틀리고요. 난조 발생이 쉽고 공극이 넓어서 기계적으로 견고하다. 토크가 작고 속도 제어가 어려운 것이 동기 전동기의 특징입니다. 동기 전동기가 역률 1로 운전할 때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진상 역률이 된다. 자, 설명은 복잡하지만 암기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동기 전동기 역률 1일 때 계좌 전류 증가, 계좌증, 개짜증 시키면 진상된다. 진상 역률됩니다. 개짜증 나면 진상된다. 개짜증 진상, 개짜증 진상.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정류자와 접촉해서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것은 브러쉬입니다. 정류자 접촉, 브러쉬입니다. 정류자를 접촉하는 브러쉬. 뭘 연결하죠?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합니다. 자, 브러쉬는 정류자와 접촉해서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한다. 브러쉬.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의 관계는, 자, 반비례는 반비례인데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식을 찾아라 하면 토크 R은 N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자, 요 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토크 R은 회전수 N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R은 비례한다 N제곱분의 1. 요 식을 찾으셔야 된다. 계좌 권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접속된 직류기는 분권기입니다. 분병. 계좌 권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접속된 직류기다. 분권기입니다. 분병. 평균 반지름이 10cm다. 감은 횟수가 10회인 원형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렀다. 코일 중심 짜장 세기는 자장이죠. 자장 세기는, 자, 코일 짜장은 회전 퍼지 이렇게 외웁니다. 코일 짜장은 회전에 퍼져 있다. 회전 퍼지. 자, 이런 문제는 코일 중심 짜장 세기 물었죠. 코일 짜장은 회전 퍼지니까 횟수 10회, 전류 5A, 그리고 퍼 나누기죠. 하고 지름이니까 반지름이 10cm니까 0.1m, 지름은 2배, 0.2m가 되겠죠. 계산하면 250 A 턴스 퍼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코일 짜장은 회전 퍼지, 감은 횟수 곱하기 전류를 지름으로 나누어주면 된다. 그러면 코일 중심 자장세기 A 턴스 퍼 미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코일 짜장은 회전 퍼지. 자, 강자성체는 니코 철망. 자, 니코가 철망으로 돼 있냐? 니코 철망입니다.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이 자화 강도가 큰 강자성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성체는 서로 당기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알마텅, 백주산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백금, 주석, 산소, 이리듐 모두 상자성체고요. 반자성체는 은구금, 아탄납, 은구금, 아탄납입니다. 서로 반발하는 성질을 가진 반자성체는 은, 구리, 금, 아연, 탄소, 납 등이 반자성체가 되겠습니다. 강자성체 니코철망, 상자성체 알마텅, 백주산이, 반자성체 은구금, 아탄납. 전기분해로 석출된 물질 양은 전기량과 화학당량에 둘 다 비례합니다. 석출량은 전기량과 화학당량에 모두 비례한다. 두 개의 코일을 서로 접근했을 때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하면 다른 쪽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은 상호 유도 현상입니다. 상호 유도 현상은 두 개 코일을 접근했을 때 한쪽 코일 전류가 변하면 다른 쪽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상호 유도 현상. 자, 제베크 효과와 펠티의 효과는 서로 연관지어서 암기해 두시면 되는데요. 제베크 효과는 두 종류 금속을 접속하여 폐회로를 만들고 온도 차이를 주면은 기전력,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전기를 발생시킨다. 온전, 제베크 온전 이렇게 외워주시고, 펠티의 효과는 반대로 두 종류 금속을 접속하여 전류를 흘리면 접합부에서 열 발생이나 흡수가 일어난다. 전류 흘리면 열 발생이 난다. 전열, 펠티의 전열, 제베크 온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 냉동기나 온풍기는 전류를 흘려서 열 발생이나 흡수가 나타나니까 펠티의 효과지 제베크 효과 아닙니다. 제베크 효과는 온도 차이 주면 기전력 발생한다. 펠티의 효과는 전류 흘리면 열 발생 흡수가 일어난다. 제베크 온전, 펠티의 전열입니다. 전자 냉동 온풍기는 펠티의 효과다. 두 개의 입력 중에서 앞서 동작한 쪽이 우선하고 다른 쪽 동작은 금지, 다른 쪽은 금지시키는 시퀀스는 인터락, 안에서 꽉 잠궈요. 한쪽을 금지시켰다. 한쪽이 우선 동작하고 다른 쪽 금지시켰다. 인터락 해놓습니다.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 전선을 동일한 관내에 넣는 경우에 금속관의 굵기는 피복 절연물을 포함해서 단면적의 총 합계가 내 단면적의 32% 이하여야 됩니다. 자,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 전선을 동일한 관내에 넣는다. 금속관의 굵기는 총 단면적 합계가 내 단면적의 32% 이하여야 된다. 자, 요 32%가 중요합니다. 자, 지선의 중간에는 구형 애자를 넣습니다. 오래된 구식 애자가 아니고 동그란 모양의 구형 애자를 넣는다. 어디에? 지선의 중간에 할 때는 구형 애자를 설치한다. 박강 전선관, 얇을 박, 금속 강, 얇은 금속 전선관의 규격은 19, 25, 31, 39, 51, 63, 75mm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박강 전선관의 규격이 틀린 것은 해가지고 뭐 17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짝수가 나오거나 그러면 다 틀린 답이고, 자, 19부터 시작해서 6을 더해 나가는데 31에서 39로 8이 뛰어버리죠? 그리고 39부터는 12씩 뜁니다. 39, 51, 63, 75, 12씩 뛴다. 박강 전선관의 규격은 19, 25, 31, 39, 51, 63, 75mm입니다. 자, 저압 옥내 배선과 약전류 전선, 수도관, 가스관이 서로 접근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이격거리는 보통 10cm인데 애자 공사로 하는 나전선, 벌거벗은 나전선인 경우에는 좀 더 떨어져야 되겠죠? 30cm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저압 옥내 배선과 약전류 전선, 수도관, 가스관이 서로 접근 교차하는 경우에는 애자 공사 나전선인 경우 30cm를 뛴다. 30cm를 이격한다. 전동기 차단기가 진동으로 진동으로 연결 단자대가 헐거워졌을 때는 열이 발생하고 아크가 발생하고 산화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접촉 저항이 감소한다? 당연히 틀렸겠죠. 자, 진동으로 헐거워졌다. 그러면 막 마찰이 일어나면서 열 아크 산화물이 발생하고 접촉 저항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고압 가공 전선의 도로 횡단 시에 지표상 높이는 6m 이상입니다. 고압 가공 전선의 도로 횡단 시 지표상 높이는 6m다. 그 밖에 철도 궤도 횡단 시, 철도나 궤도 횡단 시 레일 면상으로부터의 높이는 6.5m 이상, 50cm 더 높아야 되고요. 횡단보도교 위에 설치했다. 노면상으로부터 3.5m 이상입니다. 도로 횡단 시의 지표상 높이는 6m인데 궤도 철도 횡단 시에는 6.5m, 횡단보도교 위에 설치했다. 노면상 3.5m 이상으로 한다. 자, 기본적으로 도로 횡단 시 6m 이상, 요게 중요합니다. 전격 전류가 30A인 저압 전류의 과전류 차단기에 60A의 전류가 통과했다. 자, 전격 전류의 2배죠. 전격 전류가 30A인데 과전류 차단기에 60A의 전류가 통과했다. 이때는 과전류 차단기가 2분 이내에 작동해서 용단돼야 됩니다. 용단이 녹아서 끊어지는 거죠. 퓨즈가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전격 전류에 따른 차단기 작동 기준을 보면 전격 전류가 30A 이하다, 그리고 50A 이하다, 100A 이하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고, 전격 전류가 30A 이하다 했을 때는 자, 전류가 1.25배까지는 60분 이내에 작동하면 되고, 2배가 통과했다? 그러면 2분 이내입니다. 2분 이내에 작동해야 된다. 그리고 전격 전류 50A 이하의 저압전로다. 1.25배 시에는 똑같이 60분. 2배 때는 4분 이내에 작동하면 됩니다. 전격 전류가 큰 전선일수록 허용되는 전류가 당연히 커지니까 자, 차단기 작동 시간도 좀 늦어져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 50초가 100A 이하다. 1.25배 흘렀을 때는 120분 이내에만 작동하면 되고 2배 흘렀다. 6분 이내 차단기가 작동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50, 100이고 2배 흘렀을 때 2분, 4분, 6분이다. 과전류 차단기 작동 시간이었습니다. 전로의 절연 내력, 절연 저항의 기준은 60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일 경우 0.72배를 곱합니다. 0.72를 곱한다.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최대 전압 사용이 70kV인 경우에 절연 내력은 몇 볼트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최대 사용 전압에 0.72를 곱하면 됩니다. 0.72를 이렇게 곱하면 50.4kV가 나오겠고, 여기서 k는 10의 3승이니까 볼트로 고치려면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400V, 이렇게 전로의 절연 내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전로의 절연 내력은 0.72 곱한다. 이렇게만 암기하고 계십니다. 전로의 절연 내력 0.72 곱한다. 활선 작업 시에 작업자의 전선 접근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와이어통입니다. 와이어통. 접근하지 마. 통통통. 와이어통입니다. 활선 작업 시 작업자의 전선 접근을 방지하는 와이어통. 통통통. 자, 차단기 ELB. ELB는 무엇인가요? 했을 때 누전 차단기죠. 누전 차단기. ELB. 샌다는 뜻의 리커지가 들어있죠. L. 누전 차단기가 ELB입니다. 한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은 자, 길지만 결국 한쪽에서 분기해서 다른 쪽의 인입구에 이르는 연접돼 있는 인입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연접 인입선이다. 한 수용 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한다. 활선 상태로 전선 피복을 벗기는 것은 전선 피바퀴죠. 전선 피바퀴. 전선 피복 벗긴다. 벗길 박이 들었네요. 그래서 피바퀴다. 자, 문제에 답이 들어있죠. 활선 상태로 전선 피복 벗기는 전선 피바퀴. 전력 제어용 반도체 소자에는 트리악, GTO, IGBT 있습니다. 하지만 LED는 발광 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화물에 전기를 흘려서 빛을 발산하는 반도체입니다. 전력 제어용 반도체 소자 아니다. 트리악, GTO, IGBT가 전력 제어용 반도체 소자입니다. 변압기의 온도 상승 시험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단락 시험법입니다. 변압기 온도 상승 시험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단락 시험법입니다. 단락. 폭발성 분진이 있는 곳에서 금속 배선을 할 때는 5턱 이상 나사 조임을 해야 됩니다. 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한 곳에서 금속 배선을 할 때는 5턱 이상의 나사 조임을 한다. 5턱, 5턱 나사 조임, 폭발성 분진. 저압 개폐기는 부하 단속이 필요한 곳, 퓨즈의 전원 측, 인입구 고장 점검 수리로 개로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지 절연 저항 측정 시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저압 개폐기는 부하 단속이 필요한 곳, 퓨즈 전원 측, 인입구 고장 점검 수리로 개로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한다. 절연 저항 측정 시 저압전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틀렸습니다. 보호를 요하는 회로에 전류가 어떤 일정한 값, 정정값 이상을 흘렸을 때 작동하는 계정기는 과전류 계정기입니다. 자, 문제에서 전류가 어떠한 일정한 값 이상 흘렀다. 과전류겠죠? 그래서 과전류 계정기가 보호를 요하는 회로에 전류가 어떤 일정한 값, 정정값 이상이 흘렀을 때 작동하는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부호홀츠 계정기의 설치 위치는 주콘사다. 주콘 사이에 설치한다.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트 사이에 설치합니다. 부호홀츠 계정기의 설치 위치는 주콘사다.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다. 직류 전동기에 전기자에 가해지는 단자 전압을 변화하여 속도를 조정하는 제어법은 자, 전압 변화를 해서 속도 조정을 한다. 전압 제어법인데요. 워드 레오나드, 일그너, 직병렬 제어 모두 전압 제어법입니다. 하지만 계자 제어는 아니다. 워드 레오나드, 일그너, 직병렬 제어. 워드치는 일직병입니다. 뭐가? 전압 제어법. 직류 전동기 전기자에 가해지는 단자 전압을 변화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제어법은 워드 일직병이 제어합니다. 워드 레오나드, 일그너, 직병렬 제어 모두 단자 변압을 변화시켜서 제어하는 전압 제어법이다. 계자 제어 아니다. 주기적 구형파의 신호성분은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입니다. 주기적 구형으로 된 신호성분은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이다. 직류 전동기 중 무브화 시 속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위험한 전동기로 무브화나 벨트를 연결해서 운전하면 안 되는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입니다.
직권 전동기는 무브화 시에 속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무브와 벨트 연결 운전이 정말 위험하다. 어떤 전동기? 직류 직권 전동기입니다. 찍찍! 찍찍은 위험해. 도체 운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는 법칙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자, 도체 운동이니까 자, 중간에 모터나 전선 뭉치를 둘러싸고 있는 원통 자석 안에서 막 돌려주면 전기가 발생하는 그런 원리. 발전기의 원리죠. 발전기의 원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오른손 세 글자죠. 발전기 원리고 반대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기에 의해서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중간에 모터를 돌리는 도체나 모터가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원리. 모터의 원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모터 두 글자니까 왼손 두 글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혹은 왼전 오발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고 모터 전동기의 원리고 오발 오른손은 발전기의 원리다. 왼전 오발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도체의 운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낸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발전기의 원리다. 자, 정현파는 사인파고요. 비정현파에는 3, 4, 펄 외구가 있습니다. 3, 4, 펄 외구. 좀 나쁜 놈 같은데 비정한 놈입니다. 비정현파. 외구죠. 외구. 토착 외구 아니고 3, 4, 펄 외구. 삼각파, 사각파, 펄스파, 외형파, 구형파입니다. 3, 4, 펄 외구는 비정현파다. 정현파는 사인파다. 자, 220V용 100W 전구 10개, 12시간을 작동시켰다. 전력양, kWh는, 자, 여기서는 단위 주의하시고요. 100W 전구 10개니까 100W 곱하기 10개 하고 전력양은 시간까지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12시간이다. 그러면 12를 곱하면 12,000Wh가 되고요. 여기서 0 3개를 지우면 12kWh가 됩니다. 그래서 전력양을 구한다 했을 때는 전구 1개의 소비 전력 곱하기 개수 곱하기 시간이다. 두 금속을 접속해서 전류를 흘리면 접점에서 열 발생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까 했었죠? 전열 펠티의 효과죠. 전열 펠티에다. 자, 반대로 온도 변화를 주면 전류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은 온전 제베크였죠. 제베크 효과다. 전열 펠티의 효과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2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은 어떤 법칙의 설명인가? 회로상의 한 교차점에서 들어오는 이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자,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입니다. 키르이호프집의 첫 번째 법칙은 손님들이 눈이 맞아서 찌릿찌릿하는 전류의 합은 들어오고 나가고가 같다.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전압 아닙니다. 찌릿찌릿 전류의 합은 같다는 것이 키르이호프집의 제1법칙입니다. 키르이호프의 법칙은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죠. 일단 제1법칙은 들어오고 나가고 전류가 같다는 것이고 제2법칙은 어떤 폐회로에서 기전력의 총합은 회로 소자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의 총합과 같다. 기전력의 총합은 전압 강하의 총합과 같다는 것이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입니다. 키르이호프의 법칙이니까 기전력의 총합은 전압 강하의 총합과 같다.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입니다. 대전된 도체의 특징은 도체에 인가된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전하가 존재한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전개는 전기장이죠. 도체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진행한다. 맞고요.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공률이 클수록 높다. 이것도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가우스 법칙에 의해 내부에 전하가 존재한다. 전하는 표면에만 존재하고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전된 도체의 특징,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고 전기장은 도체 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진행하며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는 공률이 클수록 높다. 도체 내부의 전기 세기는 0이므로 전이차가 없는 등전이 상태이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에 의해 내부에 전하가 존재한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은 전류와 자개 사이, 자기장 사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류와 자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쿨롱의 법칙 찾으시면 됩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모두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 자개의 방향을 설명하고 비오사바르 법칙은 자기장이 형성됐을 때 전류의 세기와 길이,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이 비오사바르 법칙이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자기장 내에 전류를 흘렸을 때 힘의 방향,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왼손, 모터 두 자죠. 모터,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오발, 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한다. 발전기, 오른손, 세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힘의 방향을 나타내죠. 두 전하 사이에 힘의 방향을 나타내지 이 전류와 자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법칙입니다.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로 표시하는 방법은 뿌리의 법칙입니다. 뿌리의 법칙. 여러 개로 뿌려.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로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개로 뿌려. 여러 개로 뿌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뿌리의 법칙이다. 뿌리의 법칙. 이 비정연파를 이 직류분과 고조파, 기본파로 나누어 표시하는 방법이 뿌리의 법칙이다. 각 주파수, 오메가죠. 이 오메가가 100파이 라디안 퍼 세크일 때 주파수는 몇 헤르츠냐. 이 주파수는 이 F를 길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주파수를 구하는 공식은 오메가 퍼 2파이, 오메가 퍼 2파이로 암기합니다. 오메기 떡을 초코파이 2개로 나눈다. 오메가 퍼 2파이 하면 오메가가 100파이일 때 50Hz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파수 오메가 값이 이렇게 주어졌다. 오메기 떡은 파이 2개로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석의 성질에서 자기력선에는 고무줄과 같은 장력이 존재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기력선에는 고무줄과 같은 짱짱한 장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온에서 자력은 증가하고 자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향한다. 맞죠? 저온에서 자력은 증가하지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력선은 N에서 S극으로 향한다. 또한 자력선은 비자성체를 투과합니다. 자력선은 비자성체를 투과한다. 자석의 성질이고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특징을 각각 알고 있어야 됩니다.
P형 반도체는 삼가 원소다. 실리콘의 삼가 원소, 알붕갈, 알루미늄, 붕소, 갈바늄을 첨가해서 만드는 것이 P형 반도체입니다. P3이다. P형 반도체는 삼가 원소를 첨가한다. 반송자는 전공이며 불순물은 억셉터다. P형 반도체고요. 전공과 전자의 이동으로 전도된다. 역시 P형 반도체 설명입니다. P형 반도체는 실리콘의 삼가 원소, P3, 알붕갈 첨가고 반송자는 전공, 불순물은 억셉터, 전공 전자 이동으로 전도된다. 반면에 N형 반도체는 실리콘의 오가 원소인 안티몬을 첨가합니다. N형은 오가, 티몬, 안티니까 노, N이다. N형 반도체입니다. N형 반도체의 반송자는 전자와 도너다. P형 반도체의 반송자는 전공이고 N형 반도체의 반송자는 전자 도너다. P형 반도체는 삼가 원소, N형 반도체는 오가 원소입니다. 평균 길이가 40cm인 환상 철심에 코일을 200회 감고 5A의 전류를 흘렸을 때는 철심 내 자기장세기, 철심 내 짜장세기가 몇 암페어 턴스 퍼 미터인가? 자, 자기장세기 물었죠? 짜장세기 물었다. 길이 나오고 코일 감은 횟수, 전류가 주어졌습니다. 자, 철심 짜장세기 공식은 회전 퍼 길입니다. 회전을 길로 나눈다. 회전 퍼 길, 횟수 곱하기 전류 나누기 길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심 짜장은 회전 퍼 길이다. 해먹으로 가는 길, 철심 내 자기장 세기 H는 철심 평균 길이 L분의 코일 감은 횟수 N 곱하기 전류 I다. 그래서 평균 길이는 미터 단위로 0.4가 되겠고요. 분의 200 곱하기 5A 이렇게 하니까 계산하면 2500A 턴스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철심 짜장은 회전 퍼 길. 자, 전장, 전기장이죠. 전개, 전기장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장 중에 단위 정전화를 놓을 때 작용하는 힘은 무엇과 같은가? 전장의 세기와 같겠죠? 전위와 같다, 전속과 같다 하면 안 되고 전장, 전기장에 단위 정전화를 놓을 때 작용하는 힘은 전장의 세기와 같다. 코일은 전류의 변화를 안정시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확대시키려는 성질이 있다 하면 틀립니다. 코일은 전류의 변화를 안정시키려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코일은 노이즈를 차단하려는 성질, 안정시키는 성질과 연결되죠? 노이즈 차단, 상호 유도작용, 공진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코일은 전류 변화를 안정시키고 노이즈를 차단하고 상호 유도하고 공진하려는 성질이 있지 전류 변화를 확대시키려는 성질이 있다 하면 틀립니다. 자, 유전율은 매질이 전기장에 미치는 영향의 단위인데요. 저장 가능한 전하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종이, 고무, 운모 등의 매질 중에 공기가 가장 유전율이 작습니다. 딱 봐도 저장 가능한 전하를 공기 중에 저장하기는 힘들겠죠? 이 진공 상태의 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는 페러퍼 미터인데요. 이 진공의 유전율은 그냥 이 수치도 물어보기 때문에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의 값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공의 비유전율은 진공 상태의 유전율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이니까 이 분자에 다시 진공의 유전율이 들어가니까 서로 약분되어서 진공의 비유전율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이게 아닐 B자가 아니고 렐러티브다. 비율을 나타냅니다. 진공 상태의 유전율에 대한 매질의 유전율의 이 비율을 나타냅니다. 렐러티브 퍼머티비티. 비율 유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공기의 유전율이 가장 작고 종이, 고무, 운모 순이다. 3단자 사이리스터로는 트라이악, GTO, SCR 있습니다. 트라이악, GTO, SCR은 3단자 사이리스터다. 트라이악은 트라이오드 AC 스위치, 이름에 트라이가 있으니까 3단자 바로 알 수 있고요. GTO는 게이트 턴오프 사이리스터, SCR은 실리콘 컨트롤 렉티파이어, 트라이악, GTO, SCR은 모두 3단자 사이리스터다. 반면에 SCS는 4단자 역저지 사이리스터입니다. SCS는 4단자고 트라이악, GTO, SCR은 3단자다.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압연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것은 타여자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중에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압연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타여자 전동기다. 직류 발전기에서 전압 정류 역할을 하는 것은 보극입니다. 보극. 직류 발전기에서 전압 정류 역할을 하는 것은 보극이다. 전압 정류 보극. 전압 정류 보극. YY 결선은 고주파를 포함하고 중성점 적지, 절연이 쉽습니다. 하지만 V 결선을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YY 결선은 고주파 포함 중성점 접지, 절연이 쉽다. 고주파, 중성점, 절연 쉬운 것이 YY 결선이다.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 시에 나사를 덜 지었다. 당연히 누전과 화재, 과열 위험이 있겠죠? 저항이 감소한다 하면 틀렸습니다. 전선과 기구 단자 접속 시에 나사를 덜 지었으면 누전, 화재, 과열 위험이 있다. 연필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는 리노 테이프다. 리노 테이프는 연필 케이블 접속에 사용됩니다. 연필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리노 테이프. 고압 옥축 선로의 전선과 수관 가스관의 이격거리는 15cm입니다. 고압 옥축 선로 전선과 수관 가스관의 이격거리는 15cm다. 반도체 내에서 전공은 전자결합의 이탈로 생깁니다. 반도체 내에서 전공이 생기는 이유는 전자결합의 이탈 때문이다. 밀가루 전분 등 가연성 먼지가 존재하는 그런 곳에서는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밀가루 전분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가연성 먼지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케이블관, 금속관, 합성수지관 공사 모두 되지만 가요 전선관 공사는 안 된다. 가요 전선관 화재 위험이 있다. 가연성 먼지 안 된다. 암기해 두십니다. 저압 옥내 간선의 굵기는 허용 전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저압 옥내 간선의 굵기는 허용 전류에 의해서 결정된다. 굵기는 허용 전류, 굵기는 허용 전류. 출력에 대한 전부와 동소는 2%, 철소는 1%인 변압기에 전부와 효율은 몇 %인가? 자, 효율이란 것은 입력 대비 출력이죠. 입력이 분모로 가고 출력이 분자로 가서 출력을 입력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출퍼입이다. 출퍼입. 그래서 출력 손실이 없으면 입력을 100% 했을 때 출력도 100% 해야 되는데 전부와 동손, 손실이죠.
철손, 손실이 2%, 1%, 총 3%가 있으니까 출력이 97%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97 나누기 입력 100% 그렇게 해주면 이제 전부와 효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와 효율은 100%에서 손실만큼만 빼준 것을 다시 100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계자 제어, 전압 제어, 저항 제어가 있습니다. 주파수 제어는 아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계자 제어,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압항이다. 와, 속도 제어 하려니까 개 아프네. 개 아팡. 계압하 아닙니다. 주파수는 아니다. 계압항, 계압항. 절연 재료의 온도 상승 한도는 최고 온도 빼기 기준 온도가 되겠습니다. 온도 상승 한도,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최고 온도에서 기준 온도를 빼면 그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종 절연물 최고 온도가 130도고 기준 온도가 40도다 하면 130에서 40을 뺀 90도가 절연 재료의 온도 상승 한도가 되겠습니다. 최고 온도에서 기준 온도를 뺀 것이 온도 상승 한도다. 변압기 이후에 구비 조건을 살펴보면 우리가 엔진 오일이나 구리스 등 기계 작동 시 윤활 작용이나 마모 감소를 해주는 그러한 오일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된다. 빨리 산화되거나 변폐되거나 온도가 높고 낮음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자, 변압기유도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냉각 효과가 클 것, 절연 내력이 클 것, 그리고 응고점은 낮을 것입니다. 자, 이 응고점은 어떤 온도 이하가 되면 응고된다 이런 뜻인데요. 응고되면 뻑뻑해서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응고되는 지점이 낮은 게 좋겠죠. 응고점이 높으면은 온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응고돼 버리기 때문에 응고점은 낮아야지 높으면 안 된다. 변압기 이후의 구비 조건은 냉각 효과가 크고 절연 내력이 크고 응고점은 낮아야 좋다. 직류 발전기에서 계자의 주된 역할은 자속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계자의 주된 역할은 자속을 생성하는 것이다. 계자속, 계자스, 죄송합니다. 계자 자속이다. 주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는 회로의 역률이 됩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삼각형에서 빗변을 피상전력, 밑변을 유효전력, 높이를 무효전력이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코사인은 이렇게 C로 가죠? 이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는 S를 이렇게 소문자로 적으니까 빗변분의 높이,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 사인 세타가 되고 이는 무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위와 같이 교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뭐냐 했을 때는 코사인은 역률이니까 역코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역코피유 이렇게 됩니다. 역코피가 난다. 역률은 코사인 세타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역코피유. 그리고 무효율은 사인 세타니까 무효율은 사인 세타, 무사가 되겠고 혹시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 피무가 되겠습니다. 무사피무입니다. 역코피유, 무사피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외우든 역코피유, 무사피무 이렇게 외우든 어쨌든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역률은 코사인 세타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무효율은 사인 세타고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이다. 수변전 설비 중 동력 설비 회로의 역률 개선 목적으로는 진상용 콘덴서를 사용합니다. 이 역률을 개선하는 데는 역시 진상을 부려야 된다. 진상용 콘덴서를 사용합니다. 수변전 설비 중 동력 설비 회로의 역률 개선 목적으로는 진상용 콘덴서를 사용한다.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등기구를 매입하는 매립등 방식은 다운라이트 방식입니다. 다운라이트 방식의 조명 방식이다 하면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등기구를 매입하는 조명 방식입니다.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에 연선, 이 연선을 사용할 때 소선수의 가닥은 3가닥 이상입니다. 5가닥 이상 아니고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때 소선수는 3가닥 이상이다. 전력용 콘덴서를 회로로부터 개방할 때 전하 잔류로 인한 위험 방지와 재투입 시 콘덴서에 걸리는 과전압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방전 코일입니다. 피렉이나 직렬 리액터 아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회로로부터 개방할 때 전하 잔류로 인한 위험 방지와 재투입 시 콘덴서에 걸리는 과전압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방전 코일이다. 방전 코일. 전하 잔류로 인한 위험 방지와 과전압을 방지한다. 방전 코일입니다. 부식성 가스 있는 곳, 불연성 먼지가 많은 곳, 습기가 많은 곳은 금속관, 애자, 합성수지관, 케이블 공사 모두 가능합니다. 자, 여기 불연성이라서 그런 거고요. 가연성 가스다 그러면 합성수지관 공사, 애자 공사 모두 안 되고, 그리고 애자 공사는 가연성 분진 있는 곳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애자 공사는 폭발, 가연성 가스 분진 있는 곳, 위험물 있는 곳에서 모두 안 되고, 수지관 공사는 폭발, 가연성 가스 있는 곳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셔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식성 가스 있는 곳, 불연성 먼지 많은 곳, 습기가 많은 곳에는 금속관, 애자, 합성수지, 케이블 공사 모두 가능합니다.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 지락 차단기 아니고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과전류 차단기다.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서 전주공사 시에 전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근가를 설치하는데 바로 이렇게 생긴 콘크리트 시설물입니다. 지반이 약한 곳에서 전주공사 시에 전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근가다. 근가를 설치한다. 근가. 절연 전선의 접속 방법으로는 직접 접속인 트위스트, 종단 접속인 와이어 커넥터, 그리고 슬리브 접속을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절연 전선의 접속 방법에는 트위스트, 와이어 커넥터, 슬리브 있고 커플링 접속은 없습니다. 커플링 접속은 절연 전선 접속 방법 아니다. 트위스트, 와이어 커넥터, 슬리브로 접속한다. 쉽게 접촉 가능한 장소의 누전 차단기의 사용 전압 기준은 50V입니다. 쉽게 접촉 가능한 장소의 누전 차단기 사용 전압 기준은 50V다. 자, 벽부착 콘센트의 기호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동그라미에 왼쪽 검은색, 오른쪽 검은 구멍, 뿅뿅. 벽부착 콘센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른쪽 아래 WP라고 문자가 적혀있다. 워터프루프죠? 방수형이고요. EX, 익스플로전,
폭발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형이다. WP는 방수형, EX는 방폭형이고요. H가 적힌 것은 힐링 혹은 뭐 헬스 그런 뜻의 의료형입니다. 힐링, 헬스의 의료형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까맣게 칠해놨다. 비상등을 의미합니다. 그냥 까맣게 칠해놓은 것은 비상등이다. 연필 케이블을 접속할 때 반드시 리노 테이프 사용한다. 아까 나왔고요. 구리 전선과 전기 기계기구의 단자 접속 시에 진동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다.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면 됩니다. 평와셔 안 되고 진동으로 덜덜덜 헐거워질 염려가 있다.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는 것이 단자 접속 시에 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력용 반도체 스위치의 온오프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GTO는 음의 게이트 전류 펄스에 의해서 턴오프가 가능하다. 일단 옳은 것을 외워둡니다. GTO는 음의 게이트 전류 펄스에 의해서 턴오프가 가능하다. GTO 음의 게이트 턴오프 가능.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 굽힘 작업을 할 때 별도의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 가요라는 말이 굽히는 게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다. 굽힘 작업할 때 가요 전선관은 별도 도구 필요 없다. 옵니다. 토치 램프를 사용한다. X겠죠. 합성수지 가요 전선관 굽힘 작업에는 별도 도구가 필요 없다. 금속 몰드 지지점 간 거리는 1.5m 이하여야 됩니다. 금속 몰드 지지점 간 거리는 1.5m 이하다. 온오프 고속 변환 스위치로 직류 변압기에 사용하는 것은 초퍼 회로입니다. 자, 온오프를 고속으로 변환할 수 있는 스위치로 직류 변압기에 사용하는 것은 초퍼가 작은 도끼죠. 그래서 작은 도끼로 촉촉촉촉 고속으로 변환한다. 초퍼 회로입니다. 고속 변환 스위치는 초퍼 회로. 삼성 변압기의 결선 방법 중에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강압하는 것은 Y 델타 결선입니다. 자, 요 세모가 델타인데 그냥 세모로 와세강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강압한다. 와세강이고요. 와세강압이다. 자, 그럼 저전압에서 고전압으로 승합할 때는 그 반대겠죠? 자, 델타 Y 결선입니다. 세모 Y 결선이다. 그래서 세모 Y는 승합이다. 세와승. 와세강, 세와승. 5kW 이하의 소형 유도 전동기에 전격 전압을 직접 인가해서 가동 토크가 크고 가동 시간이 짧은 특성을 갖는 기동법은 전전압 기동입니다. 전전압 기동. 전전압 기동은 5kW 이하 소형 유도 전동기에 적합하다. 가속 토크가 크고 이동 시간이 짧은 특성을 갖는 기동법이 전전압 기동입니다. 전전압 기동. 역률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나 세탁기, 냉장고에 이용되는 유도 전동기는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콘덴서 기동형이다. 역률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에 이용되는 콘덴서 기동형 유도 전동기 암기합니다. 역률이 좋아서 우리가 주로 쓰는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에 사용되는 유도 전동기는 콘덴서 기동형이다.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전기는 비율 차동 개전기입니다.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전기는 비율 차동 개전기. 비율 차동 개전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전기입니다. 동기 전동기의 용도는 분쇄기 사용 가능하고 압축기에 사용 가능하고 송풍기에 사용 가능하지만 크레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분쇄기, 압축기, 송풍기처럼 일정한 속도에 적합한 것이 동기 전동기고요. 크레인처럼 순간적 토크가 필요하다,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필요할 때는 동기 전동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변압기의 표유 부하손은 권선 이외 부분의 누설 자석에 의한 손실을 말합니다. 변압기의 표유 부하손은 권선 이외 부분에 누설되는 자석에 의한 손실을 말한다. 변압기의 표유 부하손은 권선 이외 부분의 누설 자석에 의한 손실을 말한다. 그 외에 변압기의 부하손에는 저항에 의한 손실인 동손이 있겠죠. 자, 직류 발전기의 주요 3요소 구성품인 이 정류자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그림과 같이 자속이 NS-S극으로 이렇게 흐르겠고, 정류자는 요 핑크색 커뮤테이터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이고, 계자는 자속을 만드는 요 자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계자, 마그넷, 이렇게 NS-S극으로 자속을 만드는 도체가 되겠고, 전기자는 자속을 끊어서 기전력을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의 필요 조건은 주파수 파형 크기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압 위상도 같아야 된다. 주파수의 파형과 크기가 같을 것, 주파크가 같을 것, 그리고 전압 위상도 같을 것.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의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위상차가 최대가 돼야 된다. 전류가 같아야 된다. 틀렸고,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전압이 같고 위상이 같아야 된다. 주파수 파형, 크기, 주파크 같아야 되고 전압과 위상이 같아야 된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전기기기의 철심 재료로는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히스테리시스톤 감소를 위해서죠. 그리고 맴돌이 전류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얇은 강판을 적층한다. 자, 적층한다 나오면 맴돌이 전류손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맴돌이 전류손 줄이기 위해서는 얇은 강판 적층하고 규소 강판 사용한다. 히스테리시스톤 감소를 위해서입니다. 자, 납축전지의 전해액은 묽은 황산 씁니다. 납축전지의 전해액은 묽은 황산이다. 자, 이상입니다. 듣기로 끝내는 전기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듣기로 끝내는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영구 자석의 재료로 사용되는 철은 잔류 자속 밀도와 보자력 모두 커야 됩니다. 영구 자석의 재료로 사용되는 철은 잔류 자속 밀도와 보자력이 모두 커야 된다. 어느 하나만 커야 된다 하면 틀립니다. 전류 자속 밀도와 보자력 모두 커야 되는 것이 영구 자석으로 사용되는 철입니다.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을 간단히 알아내는 방법은 오른손으로 따봉,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입니다. 앙페르의 따봉 법칙. 자, 그림과 같이 오른손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따봉 모양으로 감싸쥐면 엄지는 전류 방향, 감싸쥔 네 손가락은 자기력선의 방향을 가리킨다.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입니다. 등 전이면과 전기력선의 관계는 직각으로 교차한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등 전이면과 전기력선은 직각으로 교차한다. 등전 직각이다. 등 전이면과 전기력선의 방향은 직각 교차다. 등전 직각. 자기 회로에 강자성체를 쓰는 이유는
자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회로에서 니코철망, 자화 강도가 큰 니켈, 코발트, 철, 망간 등의 강자성체를 쓰는 이유는 기자력에 대한 자기력 선소의 비율인 자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강자성체 쓰는 이유는 자기 저항 감소를 위해서입니다. 전지에 5A의 전류를 10분간 흘렸다면 전기량은 몇 쿨롱인가? 자, 전기량을 구하는 공식은 Q는 IT죠. 전기량 Q는 전류 I 곱하기 초단위 시간 T다. 전기량은 전류 초다. 우리가 전력량을 구할 때 WH는 H가 시간을 나타내죠. 하지만 전기량이 몇 쿨롱이냐? 전기량을 물을 때는 Q는 IT, 전기량은 전류 초다. 초단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렸다면 5 곱하기 10분을 초로 환산한 600초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0쿨롱이다. 그래서 전기량 공식은 전류초 이렇게 외우면 편합니다. 전기량은 Q는 IT, 전류초다. 분전반 및 배전반의 설치 장소는 사람이 직접 보고 관리하기가 쉬워야 된다는 관점에서 조작이 쉬운 곳, 안정된 곳, 관리 점검이 용이한 곳에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됩니다. 조작이 쉽고 안정된 곳, 관리 점검이 용이한 곳에 분전반, 배전반 설치한다. 엔터런스 캡은 저압 인입선 공사 시 전선 관공사로 넘어갈 때 전선관 끝부분에 사용합니다. 그림과 같이 이 머리 부분이 엔터런스 캡인데요. 자, 인입선이 이렇게 들어갈 때 전선 관공사의 엔터런스, 입구 캡이다. 그런 뜻으로 전선관 끝부분에 사용합니다. 엔터런스 캡, 인입 개폐기, 개폐기는 스위치죠. 인입 개폐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서비스 엔터런스 스위치, 인입 개폐기, 엔터런스 스위치에는 ASS, ATS, LBS, LS 등이 있습니다. 자, ASS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인데요. 문제에서 영어 약어로 나오기 때문에 한글보다는 영어를 그대로 암기하고 계시면 편합니다. ASS는 Automatic Selection Switch, 자동으로 선택하는 스위치니까 자동 고장을 구분하는 개폐기다. ASS, Automatic Selection Switch. ATS는 자동 절체 개폐기, Automatic Transfer Switch고요. ATS. LBS는 부하 개폐기입니다. 로드, 부하,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 LBS, 부하 개폐기고요. LS는 라인 스위치, 선로 개폐기입니다. 모두 인입 스위치의 종류고요. 오토매틱 셀렉션 스위치, ASS,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 ATS,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 LBS, 라인 스위치, LS까지 모두 마지막 S가 스위치인데, 자, UPS는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인터럽트가 방해하다 이런 뜻이니까 방해받지 않는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 장치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가 UPS입니다. 여기서 S는 서플라이지 스위치 아니다. UPS는 평상시 축전지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짧은 시간 순간 정전이나 전압 강화로부터 전기기기를 지켜주는 장치가 UPS입니다. 인입 개폐기 아니다. 다음 중 인입 개폐기가 아닌 것은 했을 때 ASS, ATS, LBS는 모두 위에서 살펴봤던 인입 개폐기지만 UPS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지 엔터런스 스위치 종류가 아니다. 조명을 비추면 눈으로 빛을 느끼는 밝기를 광속이라고 하는데, 이때 단위 면적당 입사 광속을 조도, 럭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속은 광원 전체에 밝히고 이를 면적으로 나눈 단위 면적당 입사 광속은 조도, 럭스다. 광속의 단위는 루멘이고 단위 면적당 입사 광속인 조도의 단위는 럭스입니다. 고계정기 시험 시 유의사항은 0점과 오차를 확인하고 결선 시에 교류와 직류를 확인하고 직류의 극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직류의 극성이지 교류의 극성 아니다. 보호 계정기 시험에서 결선 시에 교류의 극성을 확인한다 하면 틀렸습니다. 0점 확인, 오차 확인, 결선 시에 교류와 직류를 확인하고 직류의 극성을 확인한다. 교류 극성 확인 틀렸다. 이 보호 계정기는 지락이나 단락 시에 신속히 이를 검출해서 고장 구간을 확실하게 알아내기 위한 장치죠. 누전이나 합선을 알아내는 장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선 시에 직류 극성을 확인하지 교류 극성 확인 아니다. 자, 쉐이딩 코일 유도 전동기는 쉐이딩 코일로 된 모터는 기동 토크가 작고 출력이 10W 이하 소형 가전에만 적합합니다. 그래서 세탁기 같은 데는 사용할 수 없다. 쉐이딩 코일 유도 전동기는 역률과 효율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률과 효율이 좋다 하면 틀립니다. 그림과 같이 쉐이딩 코일 유도 전동기는 옆에 소주병과 비교해도 크기가 아주 작죠? 기동 토크도 작고 역률과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출력 10W 이하의 소형 가전에만 적합하다. 쉐이딩 코일은 이 코일 위치에 따라서 회전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다시 조립하기 전에는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률과 효율이 나쁘다. 반면에 역률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에 많이 쓰이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영구 콘덴서 전동기입니다. 역률이 좋아서 영구내 집에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를 작동하는데 많이 쓰이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영구 없다. 영구 콘덴서 전동기입니다. 리니어 모터는 직선형 전동기입니다. 리니어라는 단어 자체가 라인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직선 모터다. 직선형 전동기가 바로 리니어 모터입니다. 아래와 같이 회전형 구조를 직선형으로 펼친 직선형 전동기가 리니어 모터다. 반면에 서버 모터, 스태핑 모터, 기어 모터는 모두 회전형 모터입니다. 리니어 모터는 라인, 직선형 전동기다. 전개, 전기장의 세기, E를 구하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쿨롱의 법칙, 전위를 이용한다, 가우스의 법칙, 모두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오사바르 법칙은 자기장,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데 적당하지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다. 비오사바르 법칙은 자기장의 세기 H를 구하는데 적당하다. 쿨롱의 법칙이나 전위를 이용하는 방법, 가우스의 법칙은 모두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적당합니다. 자, 일단 쿨롱의 법칙만 한번 암기를 해보면 전기장의 세기 E는 4파이 엡실론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볼트/m 미터인데요. 4파이 엡실론분의 1은 상수 K로 진공 상태면은 9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그리고 분모의 두 전하 사이의 거리 미터 단위에 R 제곱을 놓고 분자에 전하량 두 전하 Q1, Q2의 곱을 넣으면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한다. 쿨롱의 법칙은 4파이 엡실론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다. 진공 상태면 상수 K는 9 곱하기 10의 9승이다. 여기서는 쿨롱의 법칙까지만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직류 발전기의 부하 포화 곡선은 단자 전압과 계자 전류의 관계입니다. 직류 발전기의 부하 포화 곡선은 단압 계정 관계다. 단자 전압과 계자 전류의 관계지 단자 전압과 부하 전류의 관계다 하면 틀립니다. 자, 부하 포화 곡선은
그래프와 같이 X축의 계좌 전류, Y축의 단자 전압과의 관계지 부하 전류 들어가지 않는다. 단자 전압과 계좌 전류의 관계다.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자, FS 주파수는 SF1이다. 자, 주파수는 S, 슬립에 비례합니다. 주파수와 슬립은 비례 관계다. 그래서 전동기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은 회전수 N은 120 주파수 per P, P는 극수입니다. 120 곱하기 주파수를 극수 P로 나누어 준 값이 회전수가 된다. 회전수는 120 주파수 per 극수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에 슬립이 증가하면 2차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2차 주파수의 값이 커진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동기 속도, 이 자석의 속도는 회전자 속도와 차이가 생기는데 이 속도 차와 다시 자석 속도의 비율, 이 비를 슬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와 슬립은 비례하는 관계다. 슬립이 증가하면 주파수 값도 커진다. 자, 위에 전동기 회전수 공식에서 주파수와 회전수는 비례 관계고 극수와는 반비례가 되겠죠. 그것까지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공구는 와이어 게이지입니다. 전선의 굵기를 측정한다. 와이어 게이지를 사용합니다. 옥내공사 버스덕트 중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없는 것,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없는 것은 피더 버스덕트입니다. 자, 버스덕트는 전기 도체를 금속 덕트 속에 집어넣어서 일정 길이의 배선 재료로 만든 것인데요. 그림과 같이 덕트 속에 버스 노선처럼 이렇게 배선을 가지런히 해놨다. 그럼 이 피더는 뭔가? 피드는 먹이를 주다 이런 뜻인데 먹이를 주는 쪽이니까 변전소에서 최초로 인출되는 급전선이다. 피더는 변전소에서 최초로 인출되는 부하가 연결되지 않은 배전선로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덕트 중에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없는 것은 이 피더 버스덕트가 되겠죠. 반면에 간선은 급전선 이후에 배전선 되는 주요 부분이니까 분기선이 이쪽에는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없는 것은 피더 버스덕트 찾으셔야 됩니다. 금속 전선관 공사에서 사용되는 후광 전선관, 두꺼울 후, 얇을 박, 후광과 박광으로 나눠지죠. 후광 전선관의 규격은 짝수입니다. 16, 22, 28. 60 뛰다가 28에서 36으로 8 뛰어서 36, 42, 54, 그리고 70mm가 후광 전선관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16, 22, 28, 36, 42, 54, 그리고 70이다. 그래서 50 이런 건 없죠. 자, 그래프는 무부하 상태의 변압기 백터도인데요. 위쪽이 자속이고 자속파이고 좌우가 1차 유도 기전력입니다. 그랬을 때 자, 요 I1, 2, 3 빨간색으로 된 I1, 2, 3를 잘 구분하셔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부하 상태 변압기 백터도에서 먼저 대각선 방향의 여자 전류, 자속 방향의 자화 전류,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 방향의 철선 전류, 여자 전류, 자화 전류, 철선 전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자 철선이다. 대각선이 여자 전류, 자속 방향 자화 전류, 마이너스 유도 기전력 방향 철선 전류다. 그리고 여자 전류와 자화 전류가 이루는 각도를 철선각이라고 한다. 자, 문제에서 이와 같은 변압기 백터도가 주어졌다. 각각의 자속 방향의 I1이 무엇이냐 물으면 자화 전류 찾을 수 있으셔야 되고 대각선 방향 여자 전류 찾으셔야 되고 수평 방향 철선 전류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자 철선이다. 여자 철. 변압기 백터도 문제입니다. 삼상 동기 발전기의 전격 전압은 6600V, 전격 전류는 240A다. 이 발전기의 계좌 전류가 100A일 때 무부하 단자 전압은 6600V, 삼상 단락 전류는 300A다. 이 발전기의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문제도 길고 숫자도 많지만 포기하시면 안 되고 뭐를 물어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니다.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죠? 결국 전류를 물었고 여기서 나오는 전류는 전격 전류, 단락 전류, 계좌 전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앞에서 전격 전류 240, 단락 전류 300, 계좌 전류 100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비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 적어보면 단락 전류 300, 전격 전류 240, 계좌 전류 100이죠. 300대 240대 100으로 나타내고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렸을 때니까 이 전격 전류 240이 단락 전류가 되었을 때 필요한 계좌 전류는 얼마인가? 그 비율로 구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전격 전류 240이 다시 단락 전류로 갔을 때는 단락 전류가 300에서 240으로 떨어진 거니까 20%가 감소했죠. 그 비율대로 전격 전류도 20% 떨어지고 계좌 전류도 20%가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100에서 80으로 계좌 전류가 감소한다. 이렇게 단락 전류와 전격 전류, 계좌 전류의 비율대로 단락 전류 값이 달라졌을 때 계좌 전류 값을 구한다. 자, 요 정도 문제는 쉬운 편에 속하니까 꼭 맞추셔야 됩니다. 전격 전류, 단락 전류, 계좌 전류 나왔다. 비율을 적어보고 그 비율대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필요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자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되면서 자극편의 왼쪽에 있는 주자속은 증가시키고 오른쪽의 주자속은 감소시켜서 편자작용을 하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자, 키워드는 자극편 왼쪽은 증가시키고 오른쪽 주자속은 감소시켜서 편자작용을 한다. 자, 요런 키워드가 들어있으면 교차 자화작용 찾으셔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편자작용이다. 교차 자화작용 찾으셔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편자작용이다. 교차 자화작용. 출력이 10kW, 효율이 90%인 기기 손실을 구하라. 자, 효율은 투입한 입력 대비 출력이죠. 입력분의 출력. 입력분의 출력이 효율이니까 효율과 출력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입력분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효율은 90%, 0.9죠. 0.9는 출력 10 나누기 입력이니까 자, 이 입력은 계산하면 11.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입력을 알았으니까 기기 손실은 당연히 입력에서 출력을 빼면 얼마간의 손실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기의 손실은 입력에서 출력을 뺀 것이다. 자, 입력과 출력 다 알고 있으니까 입력에서 출력 10을 빼면 1.11이 기기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은 투입한 입력 대비 출력이다.
입력분의 출력 해서 입력을 구하고 기기 손실은 입력에서 출력을 뺀 거니까 계산해 보시면 기기 손실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전기 발생 방지 방법은 대전 방지제를 사용하고 대전 내 흐름 속도를 제한한다. 배관 내 액체 흐름 속도를 제한하거나 대전을 방지하는 대전 방지제를 사용한다. 정전기 발생 방지 방법 맞습니다. 당연히 접지와 보호구 착용도 정전기 발생 방지 방법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건조하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습도를 30% 이하로 건조함을 유지한다. 정전기 더 발생하겠죠. 습도가 오히려 높을수록 정전기는 덜 발생한다. 같은 규격의 축전지 두 개를 병렬으로 연결했다. 자, 병렬 연결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같은 전압으로 오래 쓴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은 규격의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그대로고 용량은 2배로 되기 때문에 같은 전압으로 오래 쓸 수 있다. N개를 연결했을 때는 그 한 개의 전압으로 용량이 N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직렬로 연결했다. 이때는 전압은 2배가 되고 용량은 그대로겠죠. 직렬 연결 시에는 전압이 2배, 병렬 연결 시에는 용량이 2배가 된다. 옥내 시설하는 전압 전로와 대지 사이에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매거입니다. 매거. 절연 저항 계를 말합니다. 매거. 저압 전로와 대지 사이에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염소표 매거다. 매거. 절연 저항 측정은 절연 저항계 매거로 측정합니다. 가공 전설로 지지물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에서 1.8m 미만, 1.8m 미만에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180cm 이상 되는 키다 그러면 지나가다 다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타고 올라갈 위험이 있겠죠. 괜히 호기심에 한번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공 전설로 오르고 내리는 발판 볼트는 지표에서 180cm 미만, 1.8m 미만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16mm 합성수지 전선관, 안지름 18mm, 바깥지름 22mm인 합성수지 전선관을 직각으로 구부리게 할 경우 구부린 부분은 약 몇 mm인가? 자, 합성수지 전선관 구부림, 공률에 대한 문제죠. 합성수지 전선관의 공률 반지름은 안지름의 6배 더하기 바깥지름의 반입니다. 자, 구부린 부분이 이렇게 구부릴 때 그 반지름입니다. 공률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을 구하면 돼요. 구부린 부분의 길이는 공률 반지름인데 안지름의 6배 더하기 바깥지름의 반이다. 자, 안지름은 18mm, 바깥지름은 22니까 바깥지름의 반 11mm를 더해주면 되겠죠. 안지름 18mm에 6배 한 다음에 바깥지름 반 11mm를 더해주면 119mm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합성 수지관의 공률 반지름, 구부린 부분의 길이는 안지름의 6배 더하기 바깥지름의 반이다. 600V 이하 저압 회로에서 사용하는 비닐절연 비닐시스 외장 케이블의 약칭은 비닐입니다. 비닐절연 비닐시스 외장 케이블의 약칭은 VV다. 자, 비닐절연 비닐 인슐레이티드 비닐 쉬스 케이블. 자, 쉬스는 뭔가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는 케이스나 천 이런 건데요. 우리가 칼집 같은 걸 쉬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닐로 절연되어 있고 비닐로 감싸져 있다. 그런 외장 케이블이니까 비닐 약칭은 VV다. 계기용 변류기의 약호는 커런트 트랜스포머의 약호인 CT입니다. CT. 계기용 변류기는 CT다. 커런트가 전류고 트랜스퍼가 변환이니까 말 그대로 변류기, 전류를 변환하는 기계다. 커런트 트랜스포머 CT입니다. 계기용 변류기는 CT다. 그 밖에 CB는 서킷 브레이커, 회로용 차단기, WH는 와트아워 미터 전력 양계고 DS, 디스커넥터는 단로기가 되겠습니다. 고압 전동기 철심의 강판 홈 슬롯은 개방형입니다. 고압 전동기의 철심 강판 홈은 개방형이고 저압은 반폐형이다. 저압 전동기 강판 홈은 반폐형, 고압 전동기 철심 강판 홈은 개방형이다. 고압 개방, 저압 반폐. 보통 스위칭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포화 온, 차단일 때 오프, 블라블라, 서버 모터 드라이버, 초퍼 회로에 사용하는 것은 전력용 트랜지스터입니다. 스위칭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포화에서 온, 차단에서 오프, 블라블라, 서버 모터 드라이버, 초퍼 회로에 사용하는 것은 전력용 트랜지스터다. 삼상 동기기 제동건선의 역할은 난조 방지입니다. 제동난조. 제동건선 역할은 난조 방지다. 삼상 동기기 제동건선 역할은 난조 방지다. 전기회로에 100V라는 표시는 시료값입니다. 전기회로에서 100V라는 표시는 최대값이 아니고 시료값을 나타낸다. 전기회로에서 100V는 시료값이다. 분류기를 사용하여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 전류계 내부 저항이 0.12옴, 분류기 저항이 0.03옴이면 분류기의 배율은, 자, 분류기 배율은 꼭 1을 더한다. 꼭 1을 더해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류기 배율은 1 더하기 내부 저항 나누기 분류기 저항. 자, 배수가 나오려면 큰 걸 작은 걸로 나눠야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나눠서 4가 나오고 여기다가 1을 더해서 5배로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분류기 배율 구해라. 일단 1을 더한다 생각하시고 큰 내부 저항을 작은 분류기 저항으로 나누면 1 더하기 4 해서 5배가 나온다. 두 개의 자하 M1, M2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법칙으로 자하 간 작용하는 자기력은, 자기력의 세기 물어보는 거죠. 자기력의 세기는 두 자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자의 곱에 비례한다.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4파이 뮤, 뮤는 투자율이죠.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두 자극 사이의 거리 R, 이 R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분모로 가고 R 제곱분의 M1, M2 두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한다. 자, 4파이 뮤분의 1을 계산을 하면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되고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단위는 뉴턴이겠죠. 그래서 자기장에서의 쿨롱의 법칙은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두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고 두 자극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락전류의 검출용 기기는 지락전류, 보통 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누전 검출용 기기는 GCT죠. GCT, ZCT, 제로 페이지 시퀀스 커런트 트랜스포머. 자, 영상 변류기인데요. 이 변류기는 전류를 변환한다. 커런트 트랜스포머였고 이 영상이 제로 페이즈죠. 그래서 지락 시 벡터 값이 0이 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누전되는 전류 값을 검출해내는 그런 기기가 GCT죠. 제로 CT, 지락 전류 검출용 기기다. 전선 접속 시에
슬리브는 단선 및 연선의 교차 지점에 접속 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연선 접속 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틀립니다. 단선 및 연선의 교차 지점 접속 시에 사용하는 거 맞다. 자, 그림과 같이 S형 슬리브, C형 슬리브가 있어서 요 아래처럼 이렇게 십자형으로 교차할 때 연선을 접속하거나 이렇게 C형을 사용해서 접속을 한다. 전선 접속 시 슬리브는 단선 및 연선의 교차 지점에 접속 시에 사용한다. 접속 시 사용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듣기로 끝내는 전기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3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듣기로 끝내는 전기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4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 크기 순서는 토크 크기가 가장 큰 것이 반발 기동형입니다. 반발 기동형이 가장 크고 쉐이딩 코일형이 가장 작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 크기 순서는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기동형이 유도형보다 크고 콘덴서 기동형, 영구 콘덴서형, 운상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순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 크기 순서는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영구 콘덴서형, 운상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순이다. 반콘 분쇄, 반콘 분쇄, 반콘 분쇄, 반콘 분쇄, 반발형, 콘덴서형, 운상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순이다. 반콘 분쇄다. 1차 전압이 380V, 2차 전압이 220V인 단상 변압기에서 2차 권횟수, 코일 감은 횟수가 44회일 때 1차 권횟수는 얼마인가? 자, 1차 전압, 2차 전압 주어지고 코일 감은 횟수, 권횟수를 물었습니다. 이때는 권선 유도 기전력 E가 감은 횟수 N에 비례한다. 여기서 착안하셔서 유도 기전력은 전류와 전압과도 비례하니까 이 1차 전압, 2차 전압의 비를 이용해서 2차 권횟수와 1차 권횟수의 비를 이 권수비, 턴 레이쇼를 구하셔서 풀면 되겠습니다. 권수비 A는 기전력의 비로 나타내고 E는 전류의 비, 전압의 비로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V2분의 V1은 N2분의 N1이다. 요 공식을 이용해서 1차 전압과 2차 전압의 B는 1차 권횟수와 2차 권횟수의 B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셔서 220분의 380은 44분의 X 이렇게 놓으시고 요렇게 곱한 게 동일하니까 380 곱하기 44 나누기 2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76이 나온다. 자, 아니면 여기를 44 놓고 위를 모를 때 자, 220과 비교해서 44가 5분의 1이니까 380도 5로 나누어주면 76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의 비를 이용해서 2차 권횟수는 나와 있으니까 1차 권횟수를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1, 2차 전압, 1, 2차 권횟수가 나왔을 때 비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에 벨트 운전이 금지되는 이유는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라져서 위험 속도에 도달한다. 직류 직권 전동기, 찍찍 전동기에 벨트 운전을 금지하는 이유는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알칼리 축전지, 알칼리 축전지의 대표적 축전지로 널리 이용되는 2차 전지는 니켈 카드뮴 전지입니다. NiCd, 니켈 카드뮴 전지가 2차 전지 중에 알칼리 축전지의 대표적 축전지로 널리 사용된다. 자, 2차 전지 중에는 산성 개인 납축 전지와 알칼리 개인 니켈 카드뮴 전지, 리튬 개인 리튬 이온 전지가 있겠죠. 알칼리 축전지는 니켈 카드뮴 전지다. 그림과 같이 자화되는 물체와 자석이 같은 극으로 자화되어 반발하는 금속은 자, 같은 극이면 반발하죠. 그림과 같이 두 자석 사이에 자화되는 물체를 놓았을 때 NNSS 같은 극으로 자화된다. 그래서 서로 반발하는 금속은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 반발하는 자성체, 반자성체. 은구금 아탄납, 은구금 아탄납 이렇게 외웠었죠. 은, 구리, 금, 아연, 탄소, 납, 반자성체다. 반대로 서로 다른 극이 생겨서 끌어당기는 금속을 상자성체라고 하죠. 상자성체에는 알마텅 백주산이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백금, 주석, 산소, 이리듐 등이 상자성체고 자화 강도가 가장 큰 강자성체에는 니코철망이 있었죠.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자화 강도가 큰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극으로 자화되어 반발하는, 서로 반발하는 금속이 반자성체, 서로 끌어당긴다, 상자성체, 자화 강도가 가장 크다, 강자성체. 꼭 기억해 주십니다.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에 OX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한 정속도 전동기로 비교적 회전수가 낮고 큰 출력이 요구되는 부하에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력계통, 전류 세기와 역률 등을 조정하는 동기 조상기로 사용되고 가변 주파수에 의해 정밀 속도 제어 전동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정밀 속도 제어 전동기지만 속도 제어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속도 제어가 어렵다. 난조 발생은 쉽지만 속도 제어가 어려운 동기 전동기입니다. 동기 전동기는 난조 발생이 쉽고 속도 제어는 어렵다. 가격은 비쌉니다. 공급 전압 변화에 대한 토크 변화가 적고 전부하 효율이 좋아서 가격은 고가이다. 난조 발생은 쉽지만 속도 제어가 어렵다. 꼭 기억해 주십니다. 4극 3상 유도 전동기가 60Hz의 전원에 접속되어 4%의 슬립으로 회전 시에 회전수는 몇 RPM인가? 자, 4극 60Hz 4%의 슬립, 4%의 슬립으로 회전 시 회전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죠. 자, 극과 주파수가 나왔다. 회전수 N은 120 주파수 나누기 극수입니다. 120 주파수 나누기 극수, 회전수 구하는 공식을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회전수 N은 120 주파수 퍼 극수다.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120 곱하기 주파수 60 나누기 4극 극수 해주면은 1800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보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슬립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자, 슬립이 있다. 회전수를 구하는데 4%만큼 슬립이 있으니까 슬립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4%를 뺀 96%, 0.96을 곱한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120 주파수 퍼 극수 한 데다가 슬립만큼을 빼준다. 그래서 1800 곱하기 96%, 0.96 하면 172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극 3상 유도 전동기가 60Hz의 전원에 접속되어 4%의 슬립으로 회전한다. 회전수 구하는 공식은 120 주파수 퍼 극수 한 다음에 슬립만큼을 빼준다. 도체가 자기장에서 받는 힘의 관계 중 틀린 것은 도체가 자기장에서 받는 힘의 공식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자, 그림에서 n에서 s로 자개가 형성되고 자속의 방향은 검지의 방향, 중간에 도체를 자속의 수직으로 놓았을 때 전류의 방향은 중지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힘의 방향은 엄지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를 나타내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의 공식은 F는 IBL 사인 세타 이렇게 외웁니다. F는 IBL 사인 세타, I는 전류, B는 자기력 선속, 자속, L은 도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체의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 사인 세타까지 모두 F에 비례한다. 자, 분수로 나타내져 있지 않죠? 분모에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IBL 사인 세타는 각각이 다 자기장에서 받는 힘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력 선속의 밀도, 자속 B에 비례하고 흐르는 전류 I에 비례한다. 그리고 도체가 자기장과 이루는 각도, 사인 세타에도 비례하지만 도체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도체의 길이 L에도 비례하겠죠? 그래서 F는 IBL 사인 세타, F는 IBL 사인 세타, 플레밍의 왼손 법칙, 도체가 자기장에서 받는 힘의 관계를 물어본다 그랬을 때 이 공식을 꼭 외우고 계시다가 각 요소들이 비례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전동기 출력 P를 부하각 델타로 나타내면 출력 P는 동기 리액턴스 XS분의 3VE 사인 델타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보통 삼상 동기전동기 출력 P를 구하는 공식을 보기에서 찾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하고 계시면 바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출력 P는 XS분의 3VE, V 전압, E는 역기 전력, 사인 델타는 사인 부하각, 사인 델타, 동기 리액턴스분의 3전압 역기 사인 델타 부대다. 사인 델타 부하다. 3전압 역기 사인 델타 부하. 결국 동기 리액턴스에는 출력이 당연히 반비례하겠고 3전압 역기 3배 사인 델타에는 출력이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X분의 3배 사인 델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전동기 출력 P는 SX분의 3배 사인 델타. 삼상 동기전동기 출력 P는 XS분의 3배 사인 델타. 직류발전기 무부하 특성 곡선은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난번에 부하 특성 곡선, 부하 포화 곡선과 마찬가지로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 무부하 단자 전압과의 관계를 무부하 특성 곡선,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직류 발전기 무부하 특성 곡선은 계좌 전류와 무부하 단자 전압과의 관계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 아니다. 자, 그래프처럼 X축이 계좌 전류, Y축이 단자 전압인데 무부하 특성 곡선이니까 무부하 단자 전압이겠죠. 그래서 계좌 전류와 무부하 단자 전압과의 관계로 여기서는 1번이 무부하 포화 곡선이 되겠습니다. 계좌 전류가 증가할 때 단자 전압의 증가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기울기가 감소한다. 이런 곡선이 무부하 특성 곡선, 무부하 포화 곡선이 되겠습니다. 직류전동기에서 전기자에 가해주는 전원 전압을 낮춰서 유도 기전력을 전원 전압보다 높게 하여 제동하는 방법을 회생제동이라고 합니다. 리제너레이티브 브레이킹. 회생제동은 직류전동기에서 전기자에 가해주는 전원 전압을 낮춰서 유도 기전력을 전원 전압보다 높게 하여 제동하는 방법입니다. 회생제동. 전원 전압을 낮춰서 유도 기전력을 전원 전압보다 높게 한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정 중에 기전력의 위상차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출력 감소, 부하 변화, 권선 과열 아니고요. 동기화력이 생깁니다. 동기화력이 생겨서 두 기전력의 위상이 동상이 되도록 작용합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정 중에 기전력의 위상차가 생기면 서로 주고받는 수수 전력이 생겨서 같아지려고 하는 동기화력이 생긴다. 그래서 두 기전력의 위상이 동상이 되도록 작용을 한다. 위상차 생기면 동상되도록 작용한다. 동기화력이 생긴다. 요거 찾으셔야 됩니다. 단위 길이당 권수가 가문 횟수가 100회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솔레노이드 외부의 자장세기는 자기장세기는 자, 우리가 내부 자장세기 H를 구하라 했을 때 원형 코일과 환상 솔레노이드 회전 퍼지, 회전 퍼길 요 두 가지는 암기를 했었는데요. 자, 가문 횟수 곱하기 전류 I 회전 퍼지, 지름 이렇게 원형 코일의 내부 자장세기를 구하거나 또는 회전 퍼길 환상 솔레노이드의 경우 요 길이를 원주를 구하는 공식 2πr로 집어넣어서 가문 횟수 곱하기 전류 나누기 길이 이렇게 해서 회전 퍼길 이렇게 외웠었는데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경우에는 그냥 회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부 자장세기의 경우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회전으로 구한다. 그래서 회전 n 곱하기 i는 권수가 100회, 전류가 10이니까 그냥 1000A 턴스 퍼 미터가 되겠지만 물어본 것은 외부 자장세기죠. 외부 자장세기는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경우 0이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서 외부냐 내부냐에 따라서 내부는 회전이고 외부 자장세기는 그냥 0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 자장세기는 회전, 외부 자장세기는 0이다. 진공 중에 두 점전화 Q1, Q2 쿨롱의 거리가 Rm일 때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 N의 크기는 자, 공식을 찾는 문제인데요. 진공 중에 두 점전화가 있다. 전기장의 세기, 정전력의 세기 N은 쿨롱의 법칙 찾으시면 되죠. 쿨롱의 법칙 물어보는 겁니다. 쿨롱의 법칙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진공에서의 상수 9 곱하기 10의 구승 요거 꼭 외우시고요. 곱하기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 Q1, Q2의 곱에 비례한다. 다시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전기장에서의 쿨롱의 법칙으로 정전력 N의 크기를 구합니다. 자, 또 하나 자기장에서 쿨롱의 법칙을 이용하면 상수가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되죠. 그리고 두 자하 사이의 거리 R 제곱분의 자속 M1, M2 똑같은 형태죠. 다만 앞에 진공 상태에서의 요 상수 9 곱하기 10의 9승이냐 아니면 자기장에서의 6.33 곱하기 10의 4승이냐 요거를 꼭 구분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전기장에서는 9 곱하기 10의 9승, 자기장에서는 6.33 곱하기 10의 4승이다. 쿨롱의 법칙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시면 공식 찾는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파고율과 파형율이 가장 큰 파형, 웨이브폼은 삼각파입니다. 파고율과 파형율이 가장 큰 파형은 삼각파다. 삼각파, 사인파, 구형파 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맨 위가 사인파, 중간이 구형파, 아래쪽이 삼각파인데요. 자, 파형율은 파의 기울기 정도로 시력값 나누기 평균값이고요. 파고율은 파두, 꼭지점 부분에 날카로운 정도로 최대값 나누기 시력값입니다. 그럼 시력값, 평균값, 최대값이 뭐냐? 자, 요 파형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t,
시간이고요. 이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 V를 나타내면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교류 파형의 임의의 한 순간에서의 값을 순시값이라고 하고, 이 중에 가장 큰 것을 최대값, 이 순시값의 반주기를 평균한 값이 평균값, 그리고 시료값은 같은 저항에서 일정 시간 동안 직류와 교류를 흘렸을 때 각 저항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같아지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 전기를 통해서 얻은 일의 효과를 직류를 통해서 동일하게 얻을 수 있을 때 그 값을 시료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한 방에 되진 않지만 어쨌든 파형률은 시료값 나누기 평균값이고 파고율은 최대값 나누기 시료값인데, 파고율과 파형률이 가장 큰 파형은 삼각파다. 자, 요 결과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율 엡실론의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 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 선의 수는, 자, 역시 공식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요건 간단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단위 정전하의 전기력 선의 수를 엡실론분의 1개라고 하면 Q 쿨롱일 때는 전하량만큼 곱하면 되니까 엡실론분의 Q개다. 그래서 엡실론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 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 선의 개수는 엡실론분의 Q개다. 자, 이렇게 분수로 나타낸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유전율 엡실론으로 Q 쿨롱을 나눠준다. 전기력 선의 수입니다. 옥내 저압 이동 전선으로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에는 단심, 2심, 3심, 4호심이 있는데 도체 공칭 단면적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었네요. 자, 도체 공칭 단면적이란 뭐냐? 자, 우리가 전선을 이루는 여러 가닥의 소선, 이 소선들이 있을 때 이 연선 소선들의 각 단면적을 모두 합산한 값, 그게 도체 공칭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캡타이블은 보통 광산이나 공장, 의료용 이동전선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정기적인 특성보다는 물리적인, 기계적인 특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도체 공칭 단면적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정해져 있다. 이 캡타이어 케이블의 도체 공칭 단면적의 최소값은 0.75입니다. 0.75 제곱밀리미터, 최대값은 100 제곱밀리미터입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의 도체 공칭 단면적의 최소값은 0.75 제곱밀리미터, 최대값은 100 제곱밀리미터다. 자, 연선을 결정할 때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5층이라면 전체 소선수는, 자, 일단 연선과 단선이 뭐냐? 단선은 이렇게 한 가닥으로 굵게 된 거, 이게 단선이고요. 연선은 여러 가닥으로 된 건데 그 중에 가는 한 가닥이 소선입니다. 소선. 그래서 이 연선의 전체 소선수를 구하는 공식은 총 소선수 n은 3 곱하기 n 그리고 n 플러스 1, 요 세 숫자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한다. 다시 3 곱하기 n 그리고 n 플러스 1을 곱한 다음에 나온 숫자에 1을 다시 더해서 총 소선수를 구한다. 그럼 이 소문자 n은 뭐냐? 바로 문제에서 나온 중심 소선을 뺀 층수를 말합니다. 결국 문제에서 중심 소선수를 뺀 층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 5층이다 그러면 3 곱하기 5 그리고 5에서 1을 더한 6까지 요 세 숫자를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1을 더해서 총 소선수를 구한다. 그래서 요 문제 하나를 통째로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5층이라 그러면은 3 곱하기 5 곱하기 6이다. 그리고 1을 더해서 91이 총 소선수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총 소선수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는 3, 뒤에는 요 숫자보다 1 큰 거, 이렇게 적어서 곱한 다음에 1을 더해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선의 총 소선수는 3n 곱하기 n 플러스 1에서 나온 값에 1을 더해서 구한다. 과전류 차단기는, 자, 입구 쪽, 인입구 쪽이나 전원측이나 분기점에 설치합니다. 과전류 차단기는 들어오는 쪽에 가깝게 설치한다. 인입구 쪽에 설치하고 전원측 전선에 설치하고 분기점에 설치합니다. 다선전로의 중성선, 끝부분의 접지선, 접지측 다 아니고 인입구 쪽, 전원측 전선, 분기점에 설치한다. 뭐가? 과전류 차단기. 자, 수변전 설비에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무엇을 설치하나? 계기용 변압기 설치합니다. 계기용 변압기, 계압기 설치한다. 계압기지. 계기용 변류기, 계변 아니고 수변전 변압기도 아닙니다. 자,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는 계기용 변압기 설치한다. 수변전 설비에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계기용 변압기 설치한다. 계압기 설치한다. 굵은 AI선을 박스 안에 접속할 때는 C형 접속기에 의한 접속을 합니다. 굵은 AI선을 박스 안에 접속할 때는 C형 접속기에 의한 접속을 한다. 옥내 배선에 주로 사용하는 직선 접속 및 분기 접속은 슬리브를 이용합니다. 옥내 배선에 주로 사용하는 직선 접속, 분기 접속은 슬리브를 이용한다. 와이어 커넥터 아닙니다. 직선 접속, 분기 접속에는 슬리브 이용한다. 경질 비닐 전선관은 한 본의 길이가 4m입니다. 그리고 굵기는 내경에 가까운 짝수로 합니다. 반면에 금속관은 한 본 길이가 3.6m입니다. 경질 비닐 전선관의 한 본 길이는 4m고 굵기는 내경에 가까운 짝수로 한다. 내경에 가까운 짝수 4m. 경질 비닐 전선관입니다. 금속관은 3.6m. 학교 음식점, 다방, 대중탕, 여관 등 숙박시설에는 표준 부하를 20V 제곱미터로 합니다. 20이다. 표준 부하 20. 어디에? 학교 음식점, 다방, 대중탕, 여관 등 숙박시설입니다. 20V 제곱미터다. 표준 부하는 20이다. 반면에 공장, 영화관, 교회, 연회장은 10, 사무실, 은행, 미용실 등 상점은 30, 아파트 등 주택은 40, 가장 큽니다. 아파트 주택은 40V 제곱미터로 합니다. 자, 각 시설별 표준 부하, 학교 음식점, 다방, 대중탕, 여관 등 숙박시설 20, 공장, 영화관, 교회, 연회장 10, 사무실, 은행, 미용실, 상점 등 상점 30, 아파트 주택 40입니다. 금속재 가요 전선관끼리 접속을 한다. 스플릿 커플링 이용합니다. 스플릿 커플링은 금속재 가요 전선관끼리 접속할 때 사용하고, 모서리 직각에서 가요 전선관을 박스에 연결할 때 모서리 박스, 앵글 박스입니다. 모서리 앵글 박스 커넥터로 연결한다. 모서리 직각에서 가요 전선관을 박스에 연결한다. 앵글 박스 커넥터. 금속재 가요 전선관과 금속 전선관을 서로 접속한다. 가요 금속 콤비네이션 커플링입니다. 금속재 가요 전선관과 금속 전선관을 접속할 때는 콤비네이션 커플링 사용합니다. 물체가 외력으로 변형할 때 물체에 부착하여 변형을 측정하는 기구는 스트레인 게이지입니다. 스트레인이 압력이죠. 압력 게이지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물체가 외력에 의해서 변형할 때 이때 기계적인 미세한 스트레인을 정기적인 신호로 검출을 해내는 게이지입니다. 이렇게 물체에 부착해서 변형을 측정하는 기구가 스트레인 게이지다. 주상변압기 1차 측 보호장치는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COS 컷아웃 스위치. 주상변압기 1차 측 보호장치입니다.
비교적 장력이 적고 다른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선용 근가를 지짐을 가까이에 매설하여 시설하는 지선은 자 다른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다른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어서 궁지에 몰렸다. 궁지선입니다. 궁지선, 비교적 장력이 적고 다른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지선용 근가를 지짐을 가까이에 매설하여 시설하는 지선이 궁지선입니다. 궁지선. 상전압 300V의 삼상 반파 정류회로, 삼상 반파 정류회로의 직류 전압은 자 삼상 반파의 출력 전압 1.17V를 상전압에 곱해주면 됩니다. 삼상 반파 정류회로의 직류 전압을 구해라 하면 상전압에 삼상 반파 출력 전압 1.17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300 곱하기 1.17, 약 350V가 삼상 반파 정류회로의 직류 전압이 되겠고 삼상 전파다 그러면은 출력 전압 1.35V를 곱해주면 됩니다. 상전압에 삼상 전파 출력 전압 1.35를 곱하면 삼상 전파의 직류 전압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듣기로 끝내는 전기기능사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4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5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전류의 발열작용은 줄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류가 일정 시간 동안 내는 열량 H는 전류의 세기의 제곱 I 제곱과 저항 R에 비례한다 식으로 나타내면 열량 H는 0.24 I제곱 RT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상수 0.24 기억하시고요. 전류 I제곱에 비례하고 저항값과 시간을 곱해주면 열량 히트를 구하실 수 있다. H는 0.24 I제곱 RT, H는 0.24 I제곱 RT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24쿨롱의 전기량이 114줄의 일을 했을 때 기전력을 구하면 자 기전력은 볼트로 나타내죠. 전압과 단위는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전압은 위상차고 기전력은 단위 전하당 한 2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114줄은 전력량 W로 전체 한 2를 말하니까 전력량 W는 QV, 이 전기량 쿨롱에다가 단위 전하가 한 1의 양인 기전력 V를 곱하면 되겠죠. 기전력 V는 1쿨롱이 한 1의 양이니까 Q쿨롱의 전기량이 한 1의 양은 W줄이 될 겁니다. 그래서 W는 QV, 이 공식을 이용해서 자 W는 144 주어졌고 Q쿨롱도 주어졌으니까 자 V는 144 나누기 24 해서 6V가 됩니다. 그래서 한 1의 양을 전기량 Q쿨롱으로 나눈 것이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기전력이라고 하면 단위 전기량, 단위 전하가 한 1의 양이다. W는 QV다. 그래서 전체 전력량은 W는 QV다. 요 공식을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전력 V는 줄 퍼 쿨이다. 자 문제에서는 줄과 쿨롱으로 나오니까 기전력을 구하라 하면 기전력 V는 줄 퍼 쿨이다. 줄 나누기 쿨롱. 이렇게 하면 바로 기전력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 물질의 반응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전율을 비율적으로 나타낸 것, 진공의 유전율을 1이라고 했을 때 이 진공의 유전율에 대한 relative permittivity, 비율적인 유전율이 얼마나 더 전기장에 따라 반응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낸 게 비유전율입니다. 그래서 진공이 1이고 공기는 0.00058, 종이는 2, 염화 비닐은 2.2, 고무는 3, 운모가 6.7, 유리가 3.5에서 10까지고요. 물이 80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화티탄 자기가 80에서 90으로 이 중에서 가장 크다. 다시 한번 진공의 비유전율은 1이고 공기는 0.00058, 종이는 2, 염화 비닐 2.2, 고무는 3, 운모가 6.7, 유리가 3.5에서 10이고 물은 80이다. 산화티탄 자기는 80에서 90으로 비유전율이 가장 크다. 이 산화티탄 자기를 이용해서 세라믹 콘덴서를 만듭니다. 자, A종 퓨즈는 전격 전류의 110% 이내에서 용단되지 않아야 된다. 녹아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전격 전류의 10%까지는 초과해도 퓨즈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A종 퓨즈다. A종 퓨즈는 110% 이내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B종은 130%, B종은 130%고 A종은 110% 이내에서 용단되지 않아야 된다. 금속 전성관 작업에서 나사를 낼 때는 낸다는 게 만든다는 거죠. 나사를 만들 때는 오스터라는 공구가 필요합니다. 금속 전성관 작업에서 나사를 만들 때는 오스터 필요하다. 정속도 전동기에는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유동분. 정속도 전동기에는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 분권 전동기 있다. 정속 유동분. 정속 유동분이다. 알루미늄 전선을 누름 나사 단자 등에 접속하는 경우에 전선 단자 깊이는 충분히 깊게 삽입해야 됩니다. 단자 깊이를 3분의 2까지만 삽입한다 하면 틀린 답이에요. 알루미늄 전선을 누름 나사 단자 등에 접속하는 경우에 단자 깊이는 충분히 깊게 삽입한다. 3분의 2 아니다. 트위스트 접속 시 적합하지 않은 전선 규격은 자 트위스트 접속은 6제곱밀리미터 이하까지만 적합합니다. 그래서 2.536은 되지만 8은 안 된다. 트위스트 접속은 6제곱밀리미터 이하의 장력이 크지 않은 경우에만 적합하다. 전자기석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뀌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 극도 바뀐다. 맞습니다. 코일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강한 전자석이 된다. 자 자기장의 세기 공식 햇전 퍼 G, Ni 퍼 L 보면 코일 가문 횟수 N과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하고 길이에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코일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강한 전자석이 된다. 맞고요. 같은 전류라도 코일 속에 철심을 넣으면 더 강한 전자석이 된다. 자 이것도 맞죠? 자화 강도가 큰 철심을 넣으면 더 강한 전자석이 됩니다. 하지만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무한정 자력이 강해진다. 요건 틀렸습니다. 자,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전류의 자기 생성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한정 자력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전기장의 특징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 극도 바뀌고 코일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강한 전자석이 된다. 코일에 철심을 넣으면 더 강한 전자석이 된다. 맞지만 전류를 많이 공급한다고 무한정 자력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6분의 파이 라디안이 있는데요. 이걸 360도 각도로 나타내면 과연 몇 도가 될까? 자 이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파이를 원주율이라고 하죠. 3.14159... 이렇게 될 텐데요. 자 과연 이 숫자가 뭔가? 우리가 원에 둘레 원주를 나타낼 때 2파이 r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생각해보면 원주는 2파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파이는 원주의 반원의 둘레를 의미할 텐데요. 여기서 이 반원의 각도가 180도죠. 그래서 이 원호의 각도가 180도일 때의 그 호의 길이를 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는 호도법에서는 180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6분의 파이는 180을 6으로 나눈 30도가 되겠죠. 자, 파이는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180도이기 때문에 6분의 파이는 30도다. 특고압 22,900V Y 가공 전솔로의 완급 접지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합니다. 특고압 가공 전솔로의 완급 접지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삼상 380V 4P 극수가 4극이란 얘기죠. 주파수 60Hz, 슬립 5%, 55kW의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속도 N은 몇 RPM인가? 자, 회전자 속도 구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회전자 속도 N은 120 주파수 퍼 극수 이렇게 했었죠. 그런 다음에 슬립만큼을 빼준다. 자, 회전자 속도 N은 120 곱하기 주파수 60 나누기 극수 하면은 1800 나오는데 거기에 주파수 아니고 슬립만큼이겠죠? 슬립만큼 뺀다. 그래서 0.95 곱하면은 1710 RPM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55kW 이거 필요 없죠? 380V도 필요 없습니다. 회전자 속도는 120 주파수 퍼 극수 해서 나온 속도에 슬립만큼을 빼준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50Hz 6극인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자, 회전수가 주어졌네요. 회전수가 955 RPM일 때 이번에는 슬립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120 곱하기 주파수 퍼 극수 이렇게 해주면 120 곱하기 50Hz 퍼 극수에서 100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슬립만큼을 고려해줬더니 955가 나왔다. 자, 여기는 1 마이너스 슬립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0.955가 들어가겠죠? 자, 계산하기 쉽게 앞에 1000이 나오도록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0.955 해서 1 마이너스 슬립이 95.5%가 되니까 100%에서 빼면 슬립은 4.5%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었다. 그러면은 회전수만 보고 4.5% 이렇게 바로 찾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계산이 복잡하게 안 나온다. 자, 동기전동기에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동기 속도입니다. 단 공급 전압과 부하는 일정하다고 했을 때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동기 속도다. 자, 동기 속도 역시 120 주파수 퍼 극수죠. 그러니까 동기 속도는 극수와 주파수와 관계가 있는 거지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동기 속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동기 속도다. 자, 회전수가 1728rpm인 유도 전동기의 슬립은 단 동기 속도는 1800rpm이다 이런 문제인데요. 자, 동기 속도가 주어져 있고 여기 나온 회전수는 이게 회전자 속도입니다. 그래서 슬립은 동기 속도에서 회전자 속도를 빼준 것의 비율이니까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한 다음에 다시 동기 속도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동회 퍼 동이다. 동회 퍼 동. 그래서 1800 빼기 1728 나누기 다시 18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수 나오고 동기 속도 나오고 두 개의 RPM이 주어지고 슬립을 구하라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다시 큰 걸로 한번 나눠주면 된다. 동기 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나누기 동기 속도 하면 유도 전동기의 슬립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0 빼기 1728 72죠. 72 나누기 1800 하면 0.04 곱하기 100 해서 4%가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되겠습니다. 직권 발전기에서 단자 전압을 V, 유기 기전력을 E, 부하 전류를 I라고 하고 전기 저항 및 직권 계좌 저항을 각각 RA, RS라고 했을 때 관계식을 나타내면 V는 단자 전압은 유기 기전력 더하기 전류가 아니고 더하기 IRV가 아니고 빼기 IR입니다. IR. 자, 단자 전압은 기전력에서 생산된 유기 기전력에서 부하로 인해 생긴 전압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단자 전압 V는 유기 기전력에서 부하 전류와 저항값의 곱 V는 IR, 이것도 단위가 볼트가 되겠죠? V는 I 곱하기 RA 플러스 RS니까 부하 전류와 저항값의 곱만큼을 빼준다. 그래서 V는 E 플러스 IRV 이렇게 나온 거는 틀렸습니다. 동기발전기를 회전 계자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동기발전기를 회전 계자형으로 하면 고전압에 견딜 수 있게 전기자 권선 절연이 쉽습니다. 그리고 전기자 단자 고압선을 슬링 레이브 없이 간단히 외부로 인가할 수 있다. 맞고요.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데 용이한 것이 회전 계자형입니다. 하지만 전기자가 고정돼 있지 않아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제작 비용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자, 회전 계자형 제작 비용 저렴하지 않다. 절연 쉽고 슬링 레이브 없이 간단히 외부로 인가하며 튼튼하게 만드는 데 용이하다. 하지만 비용은 많이 든다. 주상 변압기 고압 측에 탭을 여러 개 만드는 이유는 선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로 전압 조정을 위해서 주상 변압기 고압 측에 탭을 여러 개 만든다. 선로 전압 조정 탭, 선로 전압 조정 탭. 어떤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단락 시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자, 일반적으로 임피던스 강화가 5%다. 임피던스는 교류에서 저항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기적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니까 단락 시 단락 전류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저항값이 0이 되면서 큰 전류가 흐른다 이런 뜻으로 본다면 저항 없이 한꺼번에 전류가 100%가 이렇게 흘렀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평상시 임피던스 강화가 5%니까 분모에 5를 넣고 약분하면 단락 시에는 전격 전류의 20배의 단락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피던스 강화가 교류에서 단자 사이 강화하는 전압을 말하니까 단락시를 100%로 놓고 분모에 임피던스 강화 5%를 놓으면 약분해서 20 이렇게 단락비를 구해서 단락시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20배가 된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에서 계자 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고전압 유도에 의해서 절연 파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에서 계자 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고전압 유도에 의한 절연 파괴 위험 방지를 위해서다. 계자 권선 단락, 절연 파괴 위험 방지. 계자 권선을 열어둔 채 전원을 켜게 되면 계자 회로가 다 망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기동법에서는 계자 권선을 단락시키게 되겠습니다. 절연 파괴 위험 방지다. 동기기에 사용되는 절연 재료 중에 비정 절연물의 온도 상승 한도는 기준 온도는 공기 중 40도다. 자, 온도 상승 한도는
최대 빼기 기준이죠. 최대 빼기 기준이다. 비종 절연 허용 최고 온도가 130도니까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상승 한도는 최고 130 빼기 기준 온도 40이다. 그래서 90도가 비종 절연물의 온도 상승 한도가 되겠습니다. 비종 절연 허용 최고 온도는 130이다.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3차 권선 변압기는 3차 권선 조상기를 접속하고 송전선의 전압 조정과 역률 개선에 사용된다. 이게 맞는 답입니다. 3차 권선 변압기. 3차 권선 변압기는 조상기를 접속한다. 다른 거 아니고 조상기를 접속하고 전압 조정과 역률 개선에 사용됩니다. 요 빨간색을 다 바꿔서 나옵니다. 3차 권선 변압기는 조상기, 전압 조정, 역률 개선이 키워드다. 조상기, 전압 조정, 역률 개선이 3차 권선 변압기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은 보급과 보상 권선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은 보상 권선을 설치하는 것이다. 전기자 반작용 없애려면 보급과 보상 권선 설치한다. 부호월츠 개전기의 설치 위치는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입니다. 주콘사. 부호월츠 개전기의 설치 위치는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다.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연결 파이프에 설치한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호월츠 개전기의 설치 위치 물어본다.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찾으셔야 됩니다.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 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역률, 토크, 전류입니다. 특히 역률을 비례 추이할 수 있다. 비례 관계를 추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이죠.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역률, 토크, 전류다. 효율, 동손 출력은 비례 추이 불가합니다. 역률, 토크, 전류를 비례 추이할 수 있다. 슬립이 0.05, 5%란 얘기죠. 전원 주파수가 60Hz인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자, 회전자 회로 주파수는 슬립에다가 전원 주파수를 곱하면 나옵니다. 간단하다. 그래서 회슬전이다. 회는 슬전이다. 슬립 곱하기 전원 주파수가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05 곱하기 60 하면 3Hz 나오죠. 전기 철도에 사용하는 직류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입니다. 자, 직권 전동기는 찍찍 전동기. 기동 토크가 부하 전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전동차, 크레인, 철도 등에 사용합니다. 부하 변동이 심하고 기동 토크가 크게 요구되는 부하에 적합한 것이 찍찍 전동기, 직류 직권 전동기입니다. 전동차, 크레인, 철도다. 반면에 분권 전동기는 회전 속도 조절이 쉬워서 공작 기계나 압연기 등에 사용된다. 자, 회전 속도 나온다. 분권 전동기예요. 회전 속도 조절 쉽다. 분권 전동기. 그 다음에 복권 전동기는 이것도 기동 토크가 커서 크레인이나 엘리베이터, 공기 압축기 등에 사용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사용한다. 복권 전동기입니다. 크레인, 엘리베이터, 공기 압축기 등에 사용하는 기동 토크가 큰 전동기는 복권 전동기다. 자, 자기력선은 교차된 곳에서 자기력이 세다 하면 틀립니다. 틀린 말이다. 자기력선은 상호간에 교차하지 않기 때문에 교차된 곳에서 자기력이 세다 이런 지문은 아예 성립이 불가합니다. 자기력선은 상호간에 교차하지 않는다. B사인파는 일반적으로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기직, B사인파는 고기직이다.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B사인파입니다. B사인파 고기직. 자, 단상 100V, 800W, 역률이 80%인 회로의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자, 100V는 전압이 되겠고요. 800W는 전력 P, 그리고 역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리액턴스를 찾아라. 자, 리액턴스는 반응 저항인데요. 교류 회로에서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저항의 정도다. 자, 리액턴스는 X로 표현합니다. 단위는 옴이다. 그리고 온저항, 임피던스도 알아놔야 되는데요. 임피던스는 Z로 표현하고 교류 회로에서 저항 개념의 확장값입니다. 크기만 갖는 저항 R과는 달리 크기와 위상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가 통합 저항으로 Z는 루트 저항값 R 제곱과 리액턴스의 제곱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임피던스 Z는 루트 저제 플러스 리제다. 저항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의 제곱이다. 루트 저제 리제 임피던스인데요. 자, 우리는 리액턴스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리액턴스를 구하려면 임피던스도 알아야 되고 저항값 R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건 전압, 전력, 역률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공식으로 임피던스와 저항값을 구해야 우리가 리액턴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약간 복잡한 문제인데, 자, 먼저 이 공식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임피던스 Z는 루트 저제 플러스 리제다. 루트 저항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 제곱이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임피던스도 저항값이니까 저항은 I분의 V. 그 공식을 이용해서 R은 I분의 V니까 임피던스도 I분의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압은 100V로 주어져 있는데 I는 모르니까 다시 P를 이용해서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역률입니다. 그래서 VI 역률을 이용해서 전력 P와 전압, 역률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I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P는 VI 역률. 전력 P 800W는 전압 100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 0.8 이렇게 해서 I는 10A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I가 나왔으니까 이 10A를 임피던스 Z는 I분의 V에 대입을 해주면은 10분의 100은 10옴, 임피던스는 10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임피던스 값을 알았으니까 자, 이 R 값만 알면 되겠는데요. 이 저항 R은 임피던스의 역률을 곱한 겁니다. 임피던스의 역률을 곱한 거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10으로 구했고 역률이 다시 0.8이니까 8이 저항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피던스는 10, R은 8 이렇게 대입을 하면 리액턴스의 제곱은 자, 요 루트를 벗겨주기 위해서 전체식의 제곱을 하면 이쪽은 100이 되고 64 더하기 리액턴스 제곱이 되고 리액턴스 제곱은 36, 리액턴스는 6옴 이렇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다 포기해도 되지만 요 공식들을 좀 암기하고 공부를 좀 하신다면 이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를 응용해서 또 맞추실 수 있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자, 요 정도 문제는 공식을 암기를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전압, 전력, 역률이 주어지고 리액턴스 구하라 그러면은
전력 P는 VI 역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전류를 먼저 구하고 임피던스 Z는 I분의 V에서 임피던스를 구한 다음에 임피던스 곱하기 역률은 저항 R 값이니까 임피던스 Z는 루트 저제 리제 루트 저항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 제곱 이 공식을 이용해서 리액턴스 값을 쭉 계산만 해주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회로 내부가 아니라 자로 이외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을 누설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기 회로 내부가 아니라 자로 이외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을 누설 자속이라고 한다. 자로 이외로 새버린다, 누설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체 인덕턴스 100H의 코일에 전류를 1초 동안 0.1A만큼 변화시켰다면 유도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자, 변화가 나왔죠. 변화량을 가지고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L 자체 리액턴스 곱하기 시간 변화분의 전류 변화분이다.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자체 리액턴스 곱하기 DT분의 DL 시간 변화분분의 전류의 변화분이다. 계산하면 자체 리액턴스 100 곱하기 시간 변화분 1초죠. 전류의 변화분은 0.1A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10V가 유도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유도 기전력은 자체 리액턴스 곱하기 시간 변화분의 전류의 변화분이다.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죠. 대전된다.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두 개를 병렬 연결 시에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 접속의 몇 배인가? 자, 병렬 연결 시에 합성 정전 용량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합성 정전 용량은 합성 저항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직렬일 때 합성 정전 용량, 직합 용량은 역수로 더해주면 됩니다. 역수를 더한다. 직합 용량분의 1은 C분의 1 더하기 C분의 1 해서 C분의 2가 되고 다시 역수로 바꿔주면 직합 용량 CD는 2분의 C가 됩니다. 그리고 병렬일 때는 그냥 더해주면 되죠. 병합 용량 CA는 C 더하기 C니까 2C가 된다. 그래서 병렬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은 2C가 돼서 이 둘의 차이는 4배가 되겠죠. 자, 직렬일 때는 2분의 C, 병렬일 때는 2C니까 여기다 4를 곱하면 이렇게 2C가 되겠죠. 그래서 병렬일 때가 직렬일 때 4배다. 자, 정정 용량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정 용량이 같은 콘덴서 두 개를 병렬 연결 시에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 접속의 4배가 된다. 자, Y결선에서 성간전압 VL과 상전압 VP의 관계는 루트 3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루트 3을 상전압에다 곱해야 성간전압이 된다. 상전압에 루트 3 곱해야 성간전압 된다. 자, Y결선에서는 그렇고요. 자, 델타 결선 시에는 상전류에 루트 3을 곱한 것이 성간전류가 된다. 그래서 Y결선에서는 전류는 같고 전압 사이의 관계가 상전압에 루트 3을 곱해서 성간전압이 되고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이 같고 상전류에 루트 3을 곱해서 성간전류가 되는 것이 델타 결선에서의 전류의 관계값입니다. Y결선은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상전압에 루트 3을 곱해야 성간전압이 되고 델타 결선에서는 전류 간의 관계, 루트 3을 곱해야 성간전류가 된다. 자, 도전율의 단위는 옴을 뒤집어 놓은 거, 이게 모입니다. 모 퍼 미터다. 모퍼미. 도전율의 단위는 모퍼미다. 그럼 이 도전율은 도대체 뭔가? 자, 도전율은 전도율이라고도 하고 전도도라고도 합니다. 컨덕티비티,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이 전도율의 단위는 전도도 시그마는 모 퍼 미터로 나타내는데 요즘에는 이 지멘스로 통일했었습니다.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전도도가 좋은 순서는 은구금 알마니, 철납 안티모입니다. 철납 안티모. 은구금 알마니. 야, 좋은 거 다 있죠? 은, 구리, 금, 알마니. 브랜드 아니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니켈, 철, 납, 안티모 순입니다. 자, 은이 전도도가 가장 좋다. 가장 비싸죠. 그래서 구리를 주로 쓰는데 은구금, 알마니, 철납, 안 순이다. 그래서 이 모는 컨덕턴스의 단위입니다.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컨덕턴스 G는 저항의 역수다. R분의 1이다. 그리고 단위는 모로 나타낸다. 자, 기전력이 1.5V, 내부 저항이 0.15민 전지 4개를 직렬 연결하고 이를 단락했을 때 단락 전류는, 요건 최대 전류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기전력은 볼트로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전압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의미상으로 다르지만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1.5V 0.15미고 전지가 4개다. 직렬 연결했으니까 자, 기전력은 4배가 되고 6V가 되죠. 전체 저항도 4배가 된다. 0.1이니까 0.45미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요 옴의 법칙은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가장 기본입니다. I는 R분의 V. 그래서 전류 I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니까 전압 6V, 저항 0.45 해서 15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전력 1.5V, 내부 저항이 0.15민 전지 4개를 직렬 연결했다. 단락했을 때 단락 전류는 I는 R분의 V 해서 직렬 연결이니까 기전력, 전압도 4배, 저항도 4배 이렇게 해서 I는 R분의 V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듣기로 끝내는 전기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5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